1편 10년 동안 불임인 남편 감싸며 모진 시모 구박도 참고 견뎠더니 동변상련이라며 불임인 카페 여사장과 바람이 난 남편 참교육.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상품은 바로 청도 반시입니다. 와, 이것 보세요. 씨가 하나도 없어. 경북 청도군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씨 없는 감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유명하죠. 청도 반시는 감말랭이, 방건시, 곶감, 아이스홍시, 감와인, 감식초, 감초콜릿. 엄마, 거기 TV 좀 꺼주세요. 얘가 왜 이래? 난 잘 보고 있고만. 엄마, 좀. 나 저 감 좀 주문해 먹어야겠다. 감조차도 씨 발라내려면 아주 귀찮아서 원. 엄마! 아이고, 깜짝이야. 왜? TV 좀 꺼달라고요. 아이씨. 어머, 얘가 지금 너 엄마 보고 욕한 거야? 아들이 TV 좀 꺼달라는데 그거 꺼주시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아니, 왜 그러냐고. 쓸데없이 짜증을 내고. 한 달 만에 본가에 놀러 왔는데 가족끼리 대화하고 시간 보내요. 맨날 보는 TV. 알 수가 없네. 참네. 별것도 아닌 걸로. 알았다, 껐다. 자, 하자, 대화. 참네. 내 집에서 내 맘대로 텔레비도 못 보고 너 그럴 거면 네 집에 빨리 가. 알았어요. 아이씨. 자기 일어나. 조용한 우리 집에 가자. 자기 왜 그래? 어머, 쟤가 왜 저래? 아이고, 기막혀. 잠시 후. 자기 정말 왜 그래? 예민해서. 내가 뭘?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그러지 마. 어머니 모르게 하기로 했잖아. 부하가 치미는데 어쩌라고. 자기 요즘은 불임부부 허다해. 그게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고. 환경이 공기가 워낙에 나쁘고. 그만 말해. 자기 그러지 마. 난 괜찮아. 뭐가 괜찮아. 평생 자식 없는데. 사실 자식 그거 없어도 돼. 자기 우리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잊었어? 그건 알아. 난 정말 자기만 있으면 돼. 자기는 몰라. 자기 지구에서 남자로 살아가는 한 씨 없는 남자로 판명 난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자기는 몰라. 알아. 알아? 뭘 알아? 안다는 소리 좀 하지 마. 그건 정말 죽음 선고나 다름없다고. 알아, 자기. 그래도 사랑해. 난 정말 자기 없으면 안 돼. 우리 젊은 시절 서로 힘들 때부터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어. 나 자기 정말 사랑해. 그러니까 그러지 마. 어머니한테도 그러지 마.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한테. 어머니 모르게 가기로 했잖아. 자기 엄마한테 엄청 갈굼당할 수도 있는데 괜찮겠어? 견뎌야지. 심하시기야 하시겠어? 뻔해. 우리 엄마도 다른 집 엄마들과 다를 바 없는 시어머니일 거야. 그렇지 뭐. 우리 올케도 결혼 후 4년 만에 임신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우리 엄마 가재미 눈이 사르르 풀어지더라. 난 괜찮아. 몇 년 후. 뭐냐 그게? 게장 좀 담아왔어요. 게장? 네, 9월에 꽃게가 가장 맛있을 때 게장 담그. 아이, 짜증나. 네? 이런 거 철철이 9월이면 매년 게장 안 담궈와도 되니까 네 할 도리나 얼른 해. 어머님, 내가 아주 사는 재미가 없어 죽겠다. 어머니, 이제는 포기하실 때도 되지 않으셨어요? 내가 왜 포기해? 난 계속 할 거야. 내가 도당체가 무슨 재미가 있냐. 아들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아들 며느리 놀러 오면 그 품에 안겨있는 손자 손녀가 있냐. 뭐가 있냐. 그것들 품에 엉금엉금 안겨드는 재미가 있냐. 뭐가 있냐. 어머니 잘 지내시다가도 두어 달에 한 번씩 이러실 때마다 제가 너무 서러워요. 내 서러움만 해? 이건 재미도 없는 뻘쭘한 것들 드나드는 것도 지겹고 남의 집 남자들 왜 돈 벌게? 처자식 아니 자기 새끼 벌어 먹이려고 버는 거야. 그 재미에 버는 거라고. 그 재미에 밖에서 별소리 들어도 꾹 참는 거야. 내 새끼 위해서 참는다. 그러고 그런 재미에 사는 거라고. 그게 남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한 건데 나 같은 노인네들한테도 사는 낙이고. 어머님 제발 부탁드려요. 이제 포기 좀 해주세요. 저리 치워 간장게장. 며칠 후. 우리는 항상 여행 올 이유가 있는 부부야.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우리 엄마 참 즐기시지. 그래도 이렇게 여행 오니까 그냥 확 풀어지네. 자기 말대로 우리 너무 웃기다. 자기가 나 기분 풀어준다고 1년에 4번씩 오는 이 강원도. 뭐니 해도 강원도가 힘이지. 영화도 있잖아. 강원도의 힘.
하하, 그래, 강원도는 힘이지. 자기, 여기는 언제 와도 언제든 좋아. 난 별로. 왜? 이 카페 좀 너무 화려하잖아. 왜 좋기만 하구만. 카페 여사장하고 분위기 딱이고. 저 여사장도 그렇게 안 생겼잖아. 정말로 건강하게 생겼는데 불임으로 이혼당했단다. 헐, 자기 그걸 어떻게 알아? 지난번 봄에 놀러 왔을 때 우리 여기서 새벽까지 맥주 꽤 마셨잖아. 그랬지. 그때 자기 화장실 갔을 때 잠깐 이야기했어. 저 사장도 사연이 있구만. 그런가 봐. 밝고 건강해 보여서 몰랐는데. 암튼 남 같지 않아. 우리 여기 자주 팔아주자. 혼자 산다는데. 그려, 참 그 측은지심 대단혀. 동변상련이지. 또 그 소리 정말 하지마. 자기, 뭘? 그럼 그 새끼 말이야. 그 새끼도 그럴까? 누구? 아, 왜 저기 감내골 한우백화점 말이야. 으이그, 왜 그렇게 그 사장을 못 잡아먹어 난리야. 난 그 새끼 아무리 좋게 보려고 해도 재수없어. 근데 그 새끼도 건강해 보이는데 그럴까? 이혼했다던데 혹시 그놈도 나랑 똑같은... 아니, 여기 정보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이혼한 건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지가 그러대. 묻지도 않은 말을 하더라고. 고기 추가로 더 주면서 암튼 무슨 말 끝에 돌싱입니다 그러더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혼한 게 혹시... 아유, 정말 그만해. 아니, 늘 친절하고 우리 가면 더 주려고 그러는 사람한테 왜 그래? 정말 이해가 안 돼. 지가 늘 한우만 처먹으면 얼마나 처먹는다고? 팔뚝 자랑하려고 민소매만 입고 쳐돌아다니고. 저런 새끼가 밤에는 1분도 못 가거든. 뻔해. 한우 먹어서 팔뚝이 그런 게 아니라 헬창이라잖아, 헬창. 아, 시끄러. 자기 그 새끼 보는 눈길도 나는 싫어. 아이고, 참네. 좋아. 그럼 자기도 저 카페 여사장 쳐다보지 마. 저 여사장 나도 재수없어. 너무 화려해. 1년 후. 왜 내 자식이 자식 없는 살림을 살아야 하냐고. 밖에 나가서 자식 없는 놈이란 서러운 소리를 들어야 하냐고. 그게 얼마나 힘 빠지고 인생 재미없는 건데. 엄마, 제발 좀. 넌 가만히 있어, 이 등신아. 얘, 너 말 좀 해봐. 너 시집와 이날까지 이 집에서 한 게 뭐야? 지전 한 푼 벌어오길 했어? 핏줄 이을 자손을 낳길 했어? 어머님, 너무하세요. 그래, 할 말이 없을 거다. 옛날 사람들은 너같이 안 뻔뻔해. 자식 못 낳으면 자기가 알아서 물러났지. 왜 하나뿐인 내 아들이 들어가도 찬바람만 도는 그런 집에 들어가서 칠순팔순 노인네처럼 쓸쓸하게 살아야 하냐고. 남의 집 아들들은 힘들게 일하고 퇴근에 들어가 자식 새끼들 달라붙는 거 모기와 감기는 토깽이 같은 것들 쭉쭉 빠는 재미로 산다더라. 엄마, 정말 그러지 좀 마세요. 네? 지긋지긋해요. 정말 지긋지긋하다고요. 엄마, 이 사람은 죄 없... 자기 그만해. 어머님, 저희 이만 가볼게요. 쉬세요. 으이그, 정말 질기기사 새심줄 눈치가 없는 건지. 내가 이 정도로 말하면 나가란 소리란 거 알아 먹어야 할 거 아냐. 잠시 후. 자기, 괜찮아. 나는 안 괜찮아. 왜 그래 요즘 부쩍더. 노인네 그러시면 그러신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도 됐잖아. 자기, 잠깐 차 좀 세워봐. 왜? 동네잖아. 차 세워. 왜 그래? 저기 보이는 맥주집 들어가서 한잔 하자. 한잔 하고 싶어? 잠시 후. 어머. 강원도 카페 사장님 아니세요? 아, 네. 어머, 여기 어디? 어머, 여기다가 개업한 거예요? 네, 저기 그게. 여기 바로 윗단지 장미 아파트 살아요, 우리. 너무 반갑다. 웬일이야. 강원도에서 서울이라니? 네. 사장님은 우리 안 반가워요? 어째 안 반가운 것 같네요. 아니에요. 여기 이쪽으로. 여기가 편해요. 이 자리에 앉으세요. 자기는 왜 아무 말도 안 해? 모르는 사람처럼 인사해. 저기 사모님, 저는 그럼. 자기야, 그럴 거 없어. 일로 와. 여보, 뭐라고? 자기, 일로 오라고. 여기 앉아. 자기? 이 사장하고 뭐? 난 사장. 사장님. 여기 내 옆에 앉아. 장사해야 해요. 직원 있는데 뭘. 와, 앉아. 손 내. 미친 것들? 지금 둘이 뭐 하는 거야? 그 손 못 놔?
뭐 하는 짓들이냐고? 그래, 우리 같이 자는 사이야. 뭐? 불임인 것들끼리 같이 잔다고. 지금 못 들었어? 서로의 아픈 마음을 너무나 이해해주는 불임인 남녀가 사귄다고. 둘이 배 맞추고 자는 사이라고. 뭐 이런. 집. 말해. 그만해. 뭘 그만해? 내가 왜 그만해? 내가 니들을 가만히 둘 줄 알아? 말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인 거 알면, 같이 자는 사이인 거 알면 됐잖아. 그래서 씨 없는 놈을 10년을 참고 사는 자기 아내 앞에서 같이 자는 사이라며 그렇게 상간녀 손을 꽉 움켜쥐고 나를 바라봤던 거야? 나보고 어쩌라고? 씨 없는 놈? 하하, 그래. 그 말이 언젠가는 나오길 기다렸어. 10년간 잘 참았네. 기다려? 그래, 기다렸어. 씨 없는 놈하고 살아주느라 애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기다렸어.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 이해하는 척, 다 모든 걸 이해하는 척 하는 게 지긋지긋해서 기다렸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나를 거기 데려간 거야? 이 미친 인간아, 광고하려고? 농담 아니야. 난 사장하고 정들었어. 그냥 그 여자하고 있으면 편해. 10년을 산 나하고 있으면 불편한가? 10년을 참고 산 나하고 있으면 바로 그거야. 건강한 여자가 씨 없는 남자와 사는 거 불쌍해서 불편해. 그리고 안 건강한 남자가 건강한 여자와 사는 열패감이 괴로워서. 열등감이 문제였나? 뭐라고 해도 좋아. 난 사장하고 있음 동병상련을 느껴. 그거만큼 편하고 좋은 거 못 느껴봤어. 자기랑은 신혼처에 불임인 걸 알고부터 사실 나 자기가 쭉 너무 불편했어. 그건 서로 간의 불행이야. 자기한테 더 이상 속이기 싫어. 그래서 헤어지자고? 그년하고 살겠다고? 미친놈? 미친놈이라고 해도 좋아. 난 지금이 편해. 그래, 행복해 보인다. 진심이야. 그래, 네 행복 찾아가라. 껍데기 붙잡고 사는 거 무슨 의미가 있겠니? 서로 간에 구차해지고 구질구질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이런 배신을 당하고 살 이유가 없어. 며칠 후. 어머님, 그래, 말해. 그 이가 편하대요. 그 여자가 편하대요. 바로 그거다. 사람은 발에 맞는 신발을 신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너랑은 애초에 안 맞아서 합이 안 들어서 애가 안 들어서는 거라고.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예전에는 조강지처가 자기가 후세를 못 낳으면 건강한 어린 처녀를 데려다가 남편 방에 넣었단다. 그랬답니까? 그래, 왜 안 그렇겠니? 자식 못 낳는 것만큼 정말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운 게 없는데. 그 여자 33살이라며? 네. 아휴, 그럼 아직 임신이 충분하지. 너는 41인데. 어머님, 그럼 저는 이만 오늘 마지막 인사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 멀리는 안 나가마. 참 싫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기 아들과 10년을 산 며느리에게 빨리 가라는 저 표정. 좋습니다. 어디 씨 없는 아들, 씨 없는 며느리 둘이 어떻게 살아가나 똑똑히 지켜보시며 오래 사십시오. 몇 달 후. 아니, 동사장님 사모님 아니십니까? 네? 네. 이 산책로를 왜 혼자? 아니, 봄, 여름, 가을, 겨울 늘 같이 오시더니 왜? 그렇게 됐어요. 언제 내려오셨어요? 어제요. 혼자요? 네. 근데 아직도 저희 가게 안 오시고? 혼자 가긴 그래서요. 그런데 이 시간에 장사 안 하시고 왜 여기서? 걷고 있어요. 가게 쉬는 날이거든요. 아, 네. 몇 시간 뒤. 한 병 더 시킬까요? 좋아요. 취하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직 멀쩡해요. 참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아니, 그렇게 의가 좋았던 부부가. 네, 저도 너무 괴로워요. 구질구질한 거 싫어서 깔끔하게 헤어졌지만. 잘 헤어졌습니다. 바람 피우는 것들은 다 주리를 틀어야. 주리, 맞아요. 위자료 두둑히 챙기셨죠? 금융치료 받아야죠, 동사장님. 네, 그런 걸로 째째하게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양심은 있어서 평생 먹고 살 거 떼어주더라고요. 근데 더러운 기분이에요. 왜요?
이거 먹고 영영 나타나지 마라 그런 표정이더라고요. 나쁜 새끼. 근데요, 그 나쁜 새끼랑 헤어지고 괴로움 닥치니 다시 강원도가 생각나더라고요. 우리 부부 힘들 때마다 여기로 왔거든요. 그런 놈 잊으십시오. 제가 경험자라 드리는 말씀인데 배우자의 불륜만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 없습니다. 불륜 저지른 배우자를 자식 때문에 참고 사는 여자들 남자들 속으로 골병든답니다. 심지어 암 발생률도 높대요. 그게 그만큼 치명타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근데 너 사장님은 왜 이혼을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거예요?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참 이런 말 그렇지만 제가 정자왕이거든요. 아, 정자왕? 네, 한 예능을 저희 가게에서 찍었는데 담당 PD란 사람이 저도 같이 찍자고 해서 마침 정자 테스트였거든요.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혼했어요. 왜요? 저는 정자왕인데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내 때문인데 그 이유를 알고 고치고 싶어서 병원에 갔다가 너무 잦은 중절로 인한 불임이란 진단이 나와서 이혼했습니다. 저와는 중절한 적이 없거든요. 참고 살 수도 있는 문제 아닌가요? 한번 참아 보십시오. 그게 참아지는 건가? 병원에서 너무 잦은 중절이란 소리를 할 만큼이면 말 다 한 겁니다. 얼마나 자주 했으면 불임이냐고요. 그렇겠네요. 정자왕이 문제, 씨 없는 사람이 문제. 괜찮으시겠어요? 3개월 후. 헐, 진짜? 아니, 한 번에? 7주 됐대. 하하하, 언제 그런 거야? 이 사람아, 우리 사귀기로 한 날,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이 잔 날. 그날 처음에 바로 임신이 됐다고? 그래, 미치겠어. 나 이제 어떻게 해? 뭘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 낳아야지. 이 나이에 미혼모라니. 자기 너무하네. 날 그런 하찮은 놈으로 봤던 거야? 내 자식 엄마를 미혼모로 만들 놈 같아? 배부르기 전에 식 올려야지. 헐, 우리 결혼해? 그럼 안 해? 우리 사귄 지 7주야. 7주래서 안 된다는 거야? 다음 날. 말해. 뭘 말해? 당신 폰에 저장된 이 남자아이 누구야? 왜 남의 폰을 뒤지고 그래? 그래서 왜 몰라도 될걸? 말하라고. 내 아들. 뭐 아들? 누구 아들? 내 아들이라고. 당신 불임 아니었어? 아니야. 근데 왜 불임이라고 그랬어? 그날 당신 전 와이프랑 셋이서 맥주 마시다 취해서 그랬어. 당신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동변상련으로나마 친하고 싶어서. 미치겠다. 미치겠어. 그럼 아들 지금 어디 있어? 왜 울어? 어딨냐니까. 친정 엄마가 키워. 그래서 평생 날 속이고 친정에 숨기고 살 생각이었어? 2시간 후. 오히려 잘 됐는지도 몰라. 입양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둘 다 피 안 섞인 생판 남의 자식보다야. 반나마 자기 피 섞인 애가 낫겠지. 그래, 우리가 데려다 키우자. 고마워, 고마워 자기. 고마워. 참 이렇게 대가품 당하네. 전처에게 죄 지은 거. 고마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네. 이렇게나마 자식 생기는 거 감사하다고. 자기 정말 내가 잘하고 살게. 사랑해. 1년 후. 당신 왜 이래 이 여자? 내가 또 뭘 잘못했다고. 당신 정말 미치겠어. 왜 이래? 밤새 아이 육아하느라 시달린 사람한테 왜 도끼 눈을 떠? 자기 조심했어 안 했어? 뭘? 조심했어 안 했어? 글쎄 뭘. 핀 말이야. 조심. 이 인간아, 나 또 임신했어. 정말? 그게 가능해? 얼마나 됐는데? 5주. 하하하, 내가 정말 왕이긴 한가 보네. 웃어? 웃음이 나와? 하하하하. 미치겠어, 미치겠어. 지금 왕자 키우는 것도 아이가 밤낮이 뒤집어져 사람 미치고 팔짝 뛰겠는데 미치겠어. 내가 나이나 적어? 내가 도와줄게 자기. 나 중절. 이 여자가 미쳤나? 중절에 지읒자만 또 꺼내. 왕자 빼앗기고 이혼 당하는 줄 알아?
나 어떡해. 보모 드리면 되고 자기 내가 정자하고 당신에 대한 사랑하고 돈하고 빼면 뭐가 있냐. 걱정 마. 그나저나 한우 전문점 4번째 지점 낼 건데 바쁘겠네. 그날 저녁. 말해. 여보. 여보 소리 소름 끼쳐. 말해. 자기 소리 빼고 말해. 폰 속에 이 덩치 큰 남자아이 누구야? 큰아들. 뭐? 큰아들? 지금 저 작은 방에서 자는 아들은 뭐고? 걘 작은 아들. 근데 왜 따로 있었어? 아버지가 달라. 근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덩치가 커? 14살이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14살이라니?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왔어. 미치겠네. 그래도 이렇게 크다고? 더 어릴 때 낳은 거 아니야? 아니야, 믿어줘. 지네 아빠가 씨름 선수야. 1년 후. 이 미친 인간아! 왜 이래 또? 당신은 말이 안 통해. 다른 방법 없어. 자기 당장 수술해. 뭘 왜? 묶어. 왜 묶고? 나 안 묶고. 이 인간아, 조심을 안 하는 인간은 묶어야 돼. 왜 또 뭐? 나 임신이야. 헐, 둘째 낳은 지 2달이야. 그걸 나한테 왜 말해? 누가 이랬는데. 암튼 자기 수술 안 하면 앞으로 내 옆에 못 오고 손끝 하나 못 건드리는 줄 알아. 그건 너무하다 야. 뭐가 너무해. 내 나이가 몇이야. 나 이러다가 골병 들어. 수술할 거야 안 할 거야? 참네. 해 하면 되잖아. 꼬리 가지러 나갔다 올게. 꼬리는 왜? 자기 꼬리곰탕 푹 과주려고. 그거면 밥 잘 먹잖아. 잘 먹어야지. 잠깐, 둘째 때 먹은 딸기밭도 밭대기로 사야겠다. 입덧 동안에. 그치? 며칠 후. 그래서 이 여자아이는 셋째야? 이제 마지막이야. 자기 난자왕이냐? 그런 것도 있어? 내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마음 없고 지금 다 말해. 더 없어? 없어. 정말이야. 믿어줘. 나는 2까지는 참으려고 했어. 근데 3은 도저히 못 참겠다. 자기 그러면 어떻게 이혼이라도 하자고? 설마 내가 이혼 안 하고 혼인 빙자 사기죄로 소송 안 걸고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한 거야? 셋째까지 들킨 마당에 게다가 셋 다 아빠가 달라? 하하하. 자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하고 피 하나 안 섞인 자식 셋보다는 당신 때문에 치매 걸리신 내 엄마 보살피는 게 중요해. 당신이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미안해. 미안하단 소리도 소름 끼쳐. 한 달 후. 그럼 셋째 낳다 수술에 자궁 적출이 원인이든 뭐든 현재 불임인 건 맞는 거잖아. 동병상련 좋아하는 사람에게 동병상련. 맞지만 나랑은 기본적으로 다르지. 그래서 동병상련이 아니라고? 그런데 나한테 왜 연락을 했어? 조강지처가 왜 조강지처인지 알겠더라. 자기한테 돌아가고 싶어. 힘들 때 찾아가던 강원도에 같이 가고 싶어. 강원도 와. 와? 왜 거기 있어? 나 여기서 살아. 이사 갔어? 잘됐다. 나도 서울이 염증나던 참인데 거기서 전자 대리점이나 할까? 그러시던가 말던가. 제 알 바는 아니죠. 자기 왜 그래? 우리 같이 한 세월을 생각해봐. 내가 죽을 죄를 졌어. 다시 시작하자. 이 사진을 보고도 다시 시작하잔 말이 나오나 봐. 이게 무슨 사진이야? 당신 배가 왜 이래? 그리고 이놈 그 개새끼라니. 말 조심해. 내 남편이고 내 아이들 아빠야. 남편? 이 사진 가족 사진이야. 뭐라고? 그놈이랑?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놈이랑? 그래, 내가 싫어하는 난 사장하고 배 맞추느라 날 배신하고 결혼한 건 누군데? 믿을 수 없어. 몇 년 사이가 아이가 3이라고? 말도 안 돼. 누굴 속이려고? 근본적으로 씨 없는 당신하고 정자왕인 그이하고는 능력이 달라. 연년생들이야. 뱃속에 셋째는 곧 출산이고. 여보세요? 한심한 놈. 끊었군. 너무 건강한 여자와 사는 그 열패감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제가 싫어졌다던 그래서 동병상련의 여자에게 간 전 남편. 결국 그 마지막 전화로 다시는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 들려오는 풍문에 의하면 그 치매를 앓는 와중에도 요양원에를 극구 가지 않으시려는 전 시모의 고집으로 직접 시모를 모신답니다. 24시간 붙잡혀 사느라 장사도 그만두고 돈 까먹고 살고 있답니다. 어쨌든 헤어진 와이프 위자료도 챙겨 주어야 했고요. 전 남편에 비해 너무 건강한 남자와 살게 된 저는 현재 남편의 체력에 맞춰주려면 건강해야겠어서 그리고 수비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제 또 방어벽이 뚫릴지 모르는지라 열심히 피임도 하고 있고 체력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2편 약사인 동서에겐 관대하고 전문학교 나온 내겐 인색한 시모에게 맏며느리 파업 선언하며 참교육. 큰애야, 네 어머님. 앞으로 제사 준비는 너하고 나하고만 해야겠다. 네? 동서는요? 이제 며느리 둘 됐는데 왜 저랑만. 네 동서는 네 일해야지. 약국 일하면서 제사 준비까지 어떻게 하니? 아, 원래 너랑 나랑 둘이서 제사 준비하고 명절 준비했잖아. 평소 하던 대로 하면서 살면 되니까 며느리 하나 더 생겼다고 달라질 것 없다. 그리 생각하면 마음 편할 거야. 네, 일 때문이라니 어쩔 수 없죠. 속상해도 네가 좀 이해해라. 우리 둘째 아들이 고졸이라서 내가 작은 며느리 자리는 기대를 안 했어. 근데 약사 며느리라니?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약사가 웬 말이니? 너무 고마운 소식이잖아. 아, 네. 그러니까 놓치면 안 된다고. 그런 똑똑한 여자들은 배운 게 많아서 남자가 아쉽지 않을 거거든. 또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뭐 해간 게 없잖아. 시댁에서 편이라도 봐줘야 하지 않겠니? 참나. 자기네 집안이 꿀려서 아무것도 못 해준 건 이해하겠는데 왜 날 이용해서 편히 봐주려고 해? 동서 대접하려면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할 것이지. 며칠 후. 형님,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게요. 시가 경조사는 벌써 여러 날 지났는데 이제서야 제대로 보네요. 제가 워낙 바빠서요. 형님은 직장을 안 다니셔서 모르겠지만 직장 일하면서 집안 행사까지 챙기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약국 일은 더 보통 일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제가 듣기론 약사 되는 과정이 어렵지 막상 약사 되면 그만큼 편한 일이 없다던데요. 동서 운영하고 있는 약국이 개인 거죠? 네? 아, 네. 개인 약국은 더더욱 휴가도 마음대로 낼 수 있다고 하던데 문도 닫을 수 있고. 누가 그래요? 아는 사람이요.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그렇게 마음대로 문 닫을 수 있으면 피곤한 일을 왜 억지로 나가겠어요. 그냥 놀고 먹지. 놀고 먹으면 월급이 안 나오니 그렇겠죠. 아니라고요. 형님 사람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시네. 이거 제가 기분 나빠서 걸고 넘어지면 모욕죄나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요. 내가 잘못 알았나 봅니다. 네. 근데 저도 죄송해요. 형님 혼자 시댁 경조사 돕는 거 힘들었을 텐데. 괜찮아요. 일이 바쁜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는 것도 사람이 할 짓은 아니죠. 너무 신경 쓰지 마요. 그럼 수고 좀 해주세요. 수고 좀 해주세요? 내가 지 종인가? 얼마 후. 여보, 기사 봤어? 무슨 기사? 의약 분업하고 나서 명절 연휴 때 당직 약국 말고는 대부분 약국들이 휴업한다네? 그래? 그럼 이번 명절 준비는 동서도 와서 도울 수 있겠다. 서방님도 오시겠네? 그렇겠네. 당신 좀 편하겠어, 이번 명절은? 편하기야 하겠어. 그냥 며느리가 둘인데 나만 계속 며느리 노릇하고 있으면 늙어서도 나만 손해보며 살까봐 그렇지. 나중에 어머님한테 전화해 봐야겠다. 곧바로. 우리 엄마도 양반은 못 되나 봐. 마침 전화 왔네. 여보세요? 아들. 무슨 일이야? 너희 명절 전에 몇 시에 오나 싶어서. 글쎄, 동생네도 올 거니까 이번엔 좀 늦게 가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야, 둘째네 명절 당일 아침에 온다더라. 왜? 왜긴 왜야. 둘째네 약국일 때문에 그렇지. 무슨 소리래. 이번 연휴는 약국 대부분 문 닫는다던데. 둘째네는 문 연다고 하더라. 명절 당일밖에 못 온다고 했으니 큰애한테 하루 전날 일찍 좀 오라고 해. 새벽 장 좀 보러 가게.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동서 못 오는 거야?
옆에 큰애 있니? 있으면 좀 바꿔줘봐. 어머님, 전화 같이 들었어? 네, 근데 동서가 또 못 온다고 했다고요? 그렇다네. 뭐 한두 번도 아닌데 놀랄 거 있니? 바쁘네 귀찮게 하지 말고 이번 명절은 우리끼리 준비하자. 그럼 알아들은 걸로 하고 끊으마. 괜히 김칫국 마셨네. 재수씨 약국은 운영하나 봐. 지금 남일이야?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다. 내가 4살 어린 동서 가지고 유치하게 비교하고 싶진 않았는데 동서만 너무 감싸고 도는 거 아니야? 동서만 며느리고 난 뭐 종이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기억 안 나? 예전에 내가 사정상 시아버지 생신날 일찍 못 가고 저녁에 찾아뵀었잖아. 그때 나한테 늦게 왔다고 얼마나 타박했는데. 아 그랬었지? 나한테는 그렇게 인색하시면서 동서가 불참하는 거에 대해선 어쩜 그렇게 관대해? 내가 생활비 100만 원이나 드리는데도 나한테는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해주셔.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하신다니까? 그치, 엄마가 너무했어. 이번에 동서 들어오고 나서부터 나랑 동서를 은근슬쩍 비교까지 한다니까? 약사가 대수야? 며느리 노릇 하나 못하는 약사 며느리가 뭐 자랑스럽다고 그렇게 치켜 세운대? 그러니까 엄마가 맏며느리의 소중함을 모르나 봐. 근데 어쩌겠어. 재수씨가 그때 일을 해서 못 온다는데 일 때려치우고 오라 할 수도 없고. 아 몰라. 하여튼 동서가 어머님이고 다 안 보고 살고 싶어. 여보 나 봐서라도 참아. 당신은 꼭 그러더라. 당신 일 아니라고 늘 쉽게 얘기해. 내가 언제. 꼴도 보기 싫으니까 저리 가. 명절 당일. 아유 우리 작은애 왔어. 그냥 오지 무겁게 뭐하러 이런 걸 들고 와. 어머님 아버님 약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돕지도 못했는데 선물이라도 챙겨와야죠. 기특해라 기특해. 어쩜 이렇게 예쁜 집만 골라서 하니? 똑똑하니까 어른 생각하는 씀씀이도 다르구나. 이래서 사람은 학력이 중요하다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은 차원이 달라. 어머님도 참 형님 주방에 있는 거 아니에요? 형님 들으시면 섭섭하겠어요. 듣던가 말던가. 사실인데 뭘 그러니. 그리고 큰애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나랑 네 시애비도 학력이 낮아요. 우리 아들도 고등학교 졸업밖에 못했잖아. 우리 집안에서 대학 나온 사람이라곤 장남밖에 없거든. 우리 장남 빼곤 순 꼴통뿐인 집안이었는데 네가 들어오는 덕분에 우리가 또 이렇게 덕을 본다. 칭찬 감사해요 어머님. 저는 별로 하는 게 없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좋아해 주실 때마다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좋다마다? 약사 며느리를 누가 마다 하겠어.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마실 거 한 잔 줄까?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지? 네, 오렌지 주스 있으면 한 잔만 주시겠어요? 오렌지 주스? 그래. 예, 큰애야. 네, 어머님. 작은애가 오렌지 주스 먹고 싶다네. 시원하게 얼음 띄워서 2잔만 갖다 주라. 나도 목 좀 축이게. 아, 형님. 전 찬 거 별로 안 좋아해서요. 얼음은 빼고 주세요. 찬 거 안 좋아해? 네, 몸에 안 좋거든요. 그래? 그럼 나도 얼음 빼서 주거라. 둘이 아주 찰떡궁합이네. 가만히 서서 뭐하니? 네. 참 어머니 시간 나실 때 저랑 스파 가실래요? 스파? 나 생전 그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해보는 거죠. 저랑 남편 엊그제 스파하고 마사지까지 받았는데 피로가 싹 가셔서 몸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어머 그래? 아이고 안 그래도 몇십 년 묵은 근육통 때문에 온몸이 쑤셨는데 잘 됐네. 뭐라고? 스파를 언제 갔다고? 엊그제면 명절 하루 전날이잖아. 분명 약국일 때문에 명절 준비하러 못 온다고 했던 것 같은데. 여기 오렌지 주스요. 형님도 스파 같이 갈래요? 제가 쏠게요. 동서는 스파 자주 이용하나 봐요. 시간 날 때 종종 가죠. 기분 전환하기 좋은 곳이에요. 형님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전문학교 졸업하고 빨리 사회생활 하느라 그런 거 못 겪어봤겠다. 그쵸? 네, 아무래도 전 시간이 없었네요. 이래서 고학력을 따야 해요. 요즘은 돈도 돈이지만 내가 얼마나 여유를 갖고 살 수 있는지가 중요하거든요. 형님도 공부 좀 하셔서 좋은 직장 구하시지. 근데 형님은 전업주부예요? 무슨 일 하고 계세요? 쟤는 일 안 해. 그냥 우리 장남 뒷바라지만 하고 살아.
스펙이 없는 여자는 남편 뒤나 봐주고 사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이야. 그렇긴 하더라고요. 형님, 그럼 시간 많으니까 같이 스파하러 가면 되겠네요. 어머님이랑 셋이 같이 가요. 명절 끝나는 날 갈까요? 동서, 연휴에 약국 운영한다고 안 했어?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은편 약국이 문을 열어서 저는 쉬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저럴 줄 알았어. 저 얌체 같은 년. 갈 거죠, 형님? 글쎄요. 친정 가야 해서 아마 안 되지 싶은데. 예, 친정은 무슨? 얼굴 많이 보고 살 쪽은 이쪽인데 이쪽 식구 약속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지. 이번 명절은 친정 가지 마라. 가고 말고는 제 권한이에요. 어머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입장은 못 되세요. 뭐야? 어머, 형님! 어머니한테 말버릇이 왜 그래요? 못 배워서 그런가? 역시 이래서 고학력을 따야 한다니까.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내가 실수했어. 어디 바닥에서 굴러온 년인 줄도 모르고 그냥 우리 큰아들이 좋다니까 허락해버렸지 뭐니. 아휴, 어머님도 참 정이 많으셨네요. 마음이 그렇게 착하셔서야. 앞으로 제가 시어머니 역할이 어때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어머, 그럴래? 우리 똑똑한 며느리한테 교육 한번 받아보자. 꼴값을 떨어라. 그날 밤. 내가 오늘 오후에 무슨 말 들었는지 알아? 왜 또? 학력 낮다고 개무시당했어. 못 배워서 시어미한테 막말한다고 동서랑 어머님이 날 엄청 비꼬았다고. 나 같은 무식한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나 해주며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라네? 뭐? 진짜 그런 소리를 했단 말이야? 그래, 어머님은 나한테서 생활비 받는 거 망각하셨나 봐. 아니면 어떻게 동서한테 나를 그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 그러게, 이 결혼이 어떻게 성사됐는지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왜 그러신데. 당신이 이 아파트 해온 것도 알 테고 생활비로 100만 원 주고 있는 것도 당연히 알 텐데. 내가 진짜 그런 거 생색 내고 싶지 않거든. 근데 고작 약사라는 이유로 동서랑 나를 차별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계산적이게 되는 거라고. 그렇게까지 퍼다 줬는데 이렇게 개무시 당하는 며느리는 나밖에 없을 거다. 내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말해볼게. 재수씨 하는 짓도 말해보고. 그런다고 듣겠어. 보나마나 니들이 동서네보다 윗사람이니까 너그럽게 이해하라고 하겠지. 아니면 일하는 게 그리 싫으냐고, 일이 얼마나 된다고 불평이냐 하던가. 그리고 나 싸움에 소질 없는 거 알잖아. 할 말 하고 싶어도 가슴이 뛰어서 말문이 막히는 게 문제야. 그래도 꾸준히 얘기는 해봐야지. 당신 말은 들을지도 모르겠다. 당신도 고학력자잖아. 어머님이 당신이랑 서방님도 비교하던데. 당신은 고학력자고 장남이라 대접받아야 하는 사람이고 서방님은 고졸이라서 마누라 떠받들고 살아야 될 사람이라네. 에이, 그게 무슨. 아, 몰라. 어제 오늘 울화가 치밀어 잠도 안 와. 이대로 가다간 재주는 내가 다 부리고 이익은 동서가 챙기는 꼴 되겠어. 우리 와이프 억울하게 놔둘 순 없지. 나한텐 황금 같은 와이프인데. 그러니까 엄마한테 당신 재산 얘기하자. 재산이라도 알면 엄마가 당신 무시 못한다니까. 재수씨보다 더 예뻐해 줄지도 몰라. 그게 날 예뻐하는 거겠어? 내가 가진 걸 예뻐하는 거겠지. 아, 몰라. 잘래. 친정 가는 길까지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 당신이 내일 저녁에 말해. 처가 갈 거라고. 알았어. 내가 다들 찍소리 못하게 일러 놓을게. 며칠 후. 여기가 동서가 하는 약국이에요? 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무슨 할 말이 있으셔서 약국 주소까지 알려달라고 하셨대? 식구가 하는 곳인데 어딘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길 안 헤맸어요? 이 동네 길목이 많아서 외지 사람들은 한 번만에 못 찾는 곳인데. 와본 적 있어서 어렵지 않게 찾았어요. 아, 그래서 할 말이 뭔데요? 약국 보러 오는 게 주목적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동서 만나서 제대로 얘기하고 싶어서요. 동서는 약대 나왔으니까 제 말 똑똑하게 받아들일 거라 생각해요. 뭔데 그렇게 거창하게 말해요? 동서 결혼하고 나서 시댁 행사 한 번도 도운 적 없잖아요. 바쁘니까요. 그렇죠. 늘 약국 일로 바빠서 한 발 빼기만 했죠. 근데 제가 몇 개월 지켜보니까 생각보다 동서한테 시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연휴에도 결국 쉬게 됐으면 그 시간에 시댁 와서 일 좀 도우지 그랬어요. 왜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동서도 며느리잖아요. 며느리면 무조건 시댁 일 도와야 하는 건가요? 며느리도 의사 결정권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핑계 대서라도 거부할 자유가 있다고요. 형님도 그렇게 하지 그러셨어요. 왜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와서 눈 흘겨요?
최소한의 며느리 노릇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게 싫으면 생활비라도 드리던가요. 우리가 시댁이 생활비 주고 있는데 그걸 앞으로 동서가 해주면 되겠네. 그럼 나도 며느리 분담에 대해선 편히 봐줄게요. 형님이 뭔데요? 내 돈은 내가 쓰고 싶은 곳에만 쓸 거예요. 지금 형님 이러시는 거 굉장히 텃세 부리는 것 같거든요. 기분 나쁘니까 그만 가주시겠어요? 영업 방해되네요. 어머님이다. 여보세요? 어머님. 어머, 날 너무 반기는 거 아니니? 저야 매번 어머님 반갑죠. 아하하, 그래, 뭐 하고 있었니? 어머님, 저 서러워 죽겠어요. 왜? 지금 형님이 찾아오셨는데 저한테 엄청 텃세 부리는 거 있죠? 동서, 내가 언제 텃세를 부렸다고 그래? 부렸잖아요. 혼자 경조사 챙기는 게 그렇게 억울하셨어요? 갑자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지금 옆에 큰 애 있니? 네. 당장 바꿔봐라. 여보세요? 너 거기서 뭐하니? 동서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할 말? 마침 어머님도 아셨으니 그냥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말할게요. 어머님이 고학력에 집착하셔서 동서를 예뻐하시는 건 알겠는데요. 그 예쁜 며느리가 어머님 아버님께 뭐 해드렸어요? 여태 며느리 노릇 제대로 했나요? 네가 몰라서 하는 소린가 본데 작은 애는 존재 자체가 우리 집의 영광이야. 하하, 그렇죠. 약사 대단해요. 어머님 그렇게 고학력자 며느리 좋아하는데 저는 딱히 필요가 없겠어요. 솔직히 우리 장남도 똑똑한 아내 얻을 수 있었을 텐데 좀 아깝긴 해. 그렇구나. 제가 결혼 생활한 지 벌써 4년이 되었는데 어머님한테 저는 겨우 그 정도였군요. 제가 그동안 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노력하긴 뭘 했니?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모르는 거지. 네가 주는 생활비? 그거 네 돈은 맞니? 내가 자꾸 너 무시하니까 우리 아들이 주는 돈을 네가 주는 돈이라 구라친 거 아니고?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고맙단 소리 한 번 안 하셨구나. 아들이 주는 돈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래, 그렇다 왜? 괜히 쓸데없이 잘하고 있는데 괴롭히지 말고 집에 나가. 예, 어머님 생각도 알았고 동서 태도도 잘 알았으니까 제가 더 할 일은 없겠네요. 앞으로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동서 하나라고 생각하세요. 뭐야? 그게 무슨 뜻이야? 무슨 쓰잘데기 없는 짓 하려고? 어머님 말대로 전 배운 게 적어서 말주변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 대묻지 마시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똑똑한 며느리한테 설명해 달라고 하세요. 그만 끊을게요. 시어머니한테 하는 버릇이 아주 기가 막히시네요, 형님. 저한테 며느리 노릇 똑바로 하라고 훈수 두기 전에 형님 먼저 똑바로 하시는 게 순서가 맞지 않겠어요? 그래요. 앞으로 저도 똑바로 살아보려고 합니다. 다들 자기 생각만 하면서 사는데 제가 굳이 가족의 화합을 위해 애쓸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든가 말든가 알아서 하라고요. 내가 뭔 상관이야? 몇 달 후. 여보세요? 너네 애가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다른 일 좀 하느라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니? 이맘때쯤 제사 있는 거 까먹었어? 제사? 하여간 머리 나쁜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 똑똑한 작은 애는 한 번 말하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다 기억하고 있더라. 그렇구나.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왜긴 제사 준비해야지. 음식 안 할 거니? 빨리 와라. 지금 출발해도 장 보러 가는데 늦어. 곧 해 떨어지겠다. 제가 그걸 왜 해요? 말씀드렸잖아요. 어머님한테 며느리는 그 똑똑한 약사 며느리 뿐이라고. 뭐야? 장난하니? 생전 공부만 한 애가 이런 굳은 일을 어떻게 해? 잡일은 우리 같은 못 배운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못 배운 사람들이 준비하니까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는 거잖아요. 똑똑한 애 데리고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잡일도 똑부러지게 해낼지 누가 알아요? 시끄럽고 빨리 안 튀어와? 제가 친정 부모님 일 봐줘야 해서 당분간 바쁠 것 같아요. 참고로 내일은 몸살 예정이고 그 다음 날은 독감 걸릴 예정이니 제사는 알아서 해결 보세요. 뭐? 야! 어머님이 저한테 뭘 시켜도 저는 아프거나 바쁠 예정이니까 꼭 기억하시고 괜히 전화비 낭비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생활비 있죠? 그것도 앞으로 하나밖에 없는 약사 며느리한테 달라고 하세요. 저 며느리 대우도 안 해주는 시어머니 별로 챙겨주고 싶지 않네요. 끊습니다. 한 달 후.
여보, 응? 엄마가 당신 찾아. 전화 한 번만 꼭 받아달래. 싫다고 말씀드려. 너무 사정하는데 한 번만 받아보지 그래. 무슨 말 하는지 궁금하잖아. 그럼 스피커폰 해봐. 전화 바꿨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님. 큰애야. 잘 지냈니? 네, 주위에서 지저귀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머리가 너무 맑아졌어요. 잘 됐네. 그래, 같은 식구인데 안 본 지 너무 오래돼서 보고 싶구나. 시간 되면 집에 한번 들리지 그래? 저는 아직 보고 싶지가 않아서요. 그게 하실 말씀이세요? 쓸데없는 안부 물으실 거면 끊을게요. 아니, 사실 할 말은 따로 있지. 말씀하세요. 그 생활비 말이다. 아휴, 내가 그것 때문에 작은 애랑 한바탕 했지 뭐니. 걔한테 생활비 얘기 꺼냈다가 내 아들 욕까지 먹었어. 뭐라는지 알아? 별 볼 일 없는 아들 데려가 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할 것이지 왜 자꾸 바라냐고 하더라. 무슨 그런 싹퉁바가지가 다 있니? 그래서요? 심지어 걔 지금 약국 있잖아. 건물에서 쫓겨나게 생겼더라. 왜요? 건물 주인인지 모르고 건물 주인한테 대들었나 보더라고. 지가 좀 배웠다고 감히 건물주한테 훈계질을 했나 봐. 똑똑하면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건물주한테 덤벼? 건물에서 쫓겨나면 지 손해잖아. 순 헛똑똑이 아니니? 그랬구나. 예, 학력 좋아봤자 다 쓸모없더라. 사람은 인품이 중요해. 어른한테 효도를 잘해야지. 네가 훨씬 나. 내가 왜 그걸 이제 알았는지 모르겠어. 상처 많이 받았지? 내가 다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그래. 다음 주 제사죠? 그렇지. 그래서 돈도 필요할 테고, 일꾼도 필요할 테고, 그렇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우리가 겨우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겨우 그런 사이 아닌 줄 알았는데, 고학력자 등장에 바로 태도 바꾸는 어머님 보고 겨우 이런 사이였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뒤늦게 저한테 미련 갖지 마세요. 큰애야, 내가 잘못했다. 잠깐 약사 직업에 정신이 나갔었나 봐. 근데 이젠 완전히 깨달았다니까. 글쎄요. 제가 며느리로서 애쓴 기간만큼 동서가 해내고 나면 생활비 정도는 다시 생각해 볼게요. 뭐? 아니 그건 4년이나 되는 기간이잖아. 그때까지 어떻게 버티라고? 동서가 있잖아요. 동서한테 건물에서 안 쫓겨나고 싶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빌라고 하세요. 이건 또 무슨 소리니? 이제야 말씀드리는데 그 건물 주인이 저희 친정 엄마세요. 뭐? 엄마가 명의 저한테 넘길 생각이라고 하던데 제가 새 건물주가 될 것 같아요. 동서가 진심으로 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사과한다면 쫓아내진 않겠다고 꼭 전해주세요. 똑똑한 년이 얼마나 똑똑하게 나오는지 보고 싶으니까 꼭이요. 아이고,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덩이 때문에 글로 들어온 금덩이 천행격이네. 가만히 있어봐. 내 이 약사년을 그냥. 시어머니는 저하고 통화를 끝내고 바로 동서한테 쫓아가 한바탕 했나 봅니다. 너 때문에 큰며느리하고 척지게 됐으니 빨리 가서 사과하고 마음 풀게 만들어 놓으라고요. 동서도 지지 않고 어머님께 대들었답니다. 내가 언제 형님 무시하고 나 예뻐해 달라고 했냐고. 어머님이 좋아서 양쪽 저울질하면서 비교하면서 대해놓고 이제와 제 탓이냐며 돈이 탐나니까 그러신 거 아니냐고요. 결국 어머니는 동서네하고도 멀어지고 그렇게 아끼던 약사 동서는 다른 곳으로 약국으로 옮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 다 안 보고 사니 마음이 편안한 게 좋네요. 저는 친정 엄마하고 숲 하나 다니며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3편 7급 공무원 남편하고 결혼했다고 나더러 취집했다는 신우 참교육. 올케? 우리 집안 식구 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반개월 됐어요. 어때? 우리 동생이랑 살기 편하지? 네? 뭐 아직 부딪힐 만한 일은 없었어요. 남편이랑 저랑 연애 때부터 성격적인 부분 잘 맞았거든요. 그랬구나. 올케 개 탔네. 개 탔어. 네? 왜요? 공무원이 배우작감으로 1등이잖아. 올케는 겨우 임상병리사 하고 있는데 그 스펙의 7급 공무원을 어떻게 만나겠어. 근데 운이 좋아서 내 남동생이랑 결혼했잖아. 완전 신데렐라 된 수준이지. 여자가 공무원한테 시집가면 취집 성공이란 말 몰라?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리고 공무원이 훌륭한 직업은 맞지만
요즘은 공무원 정도로 취직 성공했단 소리 잘 안 해요. 어머 옳게 그건 고급 얘기나 통하는 거고 우리 동생은 7급이잖아. 저 남편이 9급일 때 만났는데요. 저랑 결혼하기 전 달에 7급으로 오른 거고요. 어쨌든 7급 공무원 신랑 얻은 건 맞는 소리잖아. 하하 네 백수나 일용직 신랑보다는 낫죠. 근데 공무원 월급 체계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기본급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신랑 나이 36살에 7급 공무원이죠. 월급 평균 내면 340만 원 정도 해요. 저는 신랑보다 7살이 어리고 임상병리사라 해도 정규직에 월급 250만 원 받고 있어요. 그게 뭐? 우리 동생보다 거의 100만 원이나 못 벌고 있잖아. 당장 돈만 보면 그렇죠. 근데 형님, 신랑이 제 나이였을 땐 저보다 더 못 벌었어요. 그리고 신랑은 결혼자금 8천만 원에 SUV 한 대에 저축한 돈 5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저는 결혼자금 5천만 원에 승용차 한 대에 저축한 돈 2천만 원으로 시집 왔어요. 제가 이대로 신랑 나이 되면 신랑보다 돈 더 많이 모을 확률이 커요. 내 동생은 뭐 가만히 있겠니? 내 동생도 계속 돈 모을 거 아니야. 그럼 계속 올케보다 돈 많을 텐데. 나이가 다르잖아요. 제가 신랑보다 7년 늦게 출발한 셈인데 신랑이 저보다 많긴 해야죠. 저보다 7살이나 많잖아요. 근데 저보다 돈을 못 모아놨으면 되나요? 옳게 배가 불렀구나? 그래서 지금 내 동생 무시하는 거야? 아니요. 저는 그냥 형님이 현실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내가 올케보다 나이가 몇 개는 더 많은데 설마 현실을 모르겠어? 난 아직 시집 안 가서 결혼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일 잘 안단 말이야. 7급 공무원 남자면 결혼하고자 하는 여자들이 줄을 섰어요. 나도 7급 공무원 남자 찾기가 쉽지 않아. 이미 자리가 다 차서. 네. 이래서 요즘 여자들이 김치녀라고 욕먹는 거야. 올케는 감사한 줄 알아야 해. 어떻게 7급 공무원 남편 얻어놓고 그런 태평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 나라면 남편 떠받들고 살았을 거다. 근데 저도 남편이랑 맞벌이 하고 있어서 딱히 취집이라곤. 또 올케 우리 동생 아니었으면 연금 나오는 신랑감 못 얻었어. 고맙게 생각해야지. 아 네. 아유 아무튼 우리나라 여자들 뭐 대단하게 가진 것도 없으면서 눈만 높아져선. 나 같은 여자들이 많았으면 남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부담도 안 느꼈을 텐데. 그렇게 남자 처지를 잘 알아서 나이 40 먹도록 여태 시집 못 가셨어요? 으휴. 그날 밤. 여보, 형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왜? 정확히는 내 직업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 왜 그러는데? 어제 우리 집 가서 무슨 일 있었어? 나는 내 직업이 이렇게 무시당하는 직업인 줄 몰랐어. 우리 둘 다 맞벌이 하는데 왜 내가 취직 성공했단 소리를 들어야 해? 뭐? 누나가 그런 소리래? 당신 7급 공무원이라고 나더러 개 탔다고 하잖아. 누가 보면 내가 땡전 한 푼 없이 당신한테 시집 와서 두 다리 쭉 뻗고 놀고 먹는 줄 알겠어. 아이고, 누나가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머님 아버님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형님만 자꾸 그러니까 괜히 시댁 가기 싫어지잖아. 앞으로 안 보고 살 사람도 아니고 나 볼 때마다 내가 당신한테 빌부터 산다고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말해줄까? 말한다고 그게 되겠어? 내가 당신이랑 똑같이 7급 공무원이거나 의사, 변호사 이런 거 되지 않는 이상 똑같이 나 무시할걸? 너무 속상해 하지마. 누나가 시집 가고 싶은데 늦은 나이까지 못 가고 있어서 괜히 당신한테 분풀이 하나 봐. 차라리 그런 거면 충분히 이해해 줄 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 내가 당신을 안 무시하니까 나 봐서라도 참아. 난 당신이 7살 많은 나 선택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나 말고 충분히 당신 또래에 어리고 비전 있는 남자 만나서 결혼할 수도 있었는데 나 같은 늑다리 만나줬잖아. 뭘 또 늑다리라고. 노총각 구제해줘서 고마워 여보. 참나. 당신은 꼭 이렇게 생뚱맞더라. 당신 덕분에 속상한 게 싹 가셨네. 이래서 우리가 찰떡 궁합인 거야. 한 달 후.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할 것 같아. 뭐? 정말이니? 응, 아는 사람한테 소개받았거든. 어머나 세상에, 뭐 하는 사람인데? 나이는 몇 살이고? 나이는 나보다 5살 어리고 7급 공무원이야. 어머, 진짜? 그럼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겠네. 나이도 비슷하고. 뭐 그런 셈이지. 내가 늦게 결혼 상대가 생긴 데는 다 이유가 있나 봐.
이렇게 능력 있고 어린 남자랑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내가 젊을 때 시집 갔어 봐. 다 늙은 남자랑 결혼했을 거 아니야. 그러게나 말이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겠네. 딸 시집 가는 거 못 보고 죽는 줄 알고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 엄마도 참. 7급 공무원이면 시집 너무 잘 가는 거 아니야? 우리 며느리처럼 우리 딸도 취직 성공한 거지? 당연하지. 내 나이에는 공무원 신랑감 구하는 게 더 어려워요. 나 아무래도 말년 복이 좋나 봐. 축하드려요 형님. 고마워 올케. 우리 둘 다 남자 잘 만나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치? 이제부터 우리 동병상련인 거야. 동병상련은 서로를 가엽게 여기는 마음이야. 이 무식한 여편네야. 하하 네. 올케는 맞벌이 하지만 나는 남편 덕을 제대로 보려고. 취직 성공했으니 말년은 전업주부 하면서 남편 내조 열심히 할 생각이야. 네? 7급 공무원 월급 얼마나 된다고 외벌이를 해요. 멀쩡하게 다니고 있는 회사 그만두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아이 계획도 없으시다면서. 7급 공무원이나 되니까 내가 전업주부를 꿈꿀 수 있는 거야. 난 남편 아침상 차려주고 출근 준비시키고 퇴근 맞이하는 그런 결혼 생활을 원했어. 그게 가장 이상적인 부부 사이잖아? 맞벌이하면 부부간의 정이 서서히 멀어진다니까? 맞네 맞아. 얘야 너도 일 관두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하는 거 어떠니? 임상병리사 별 쓸데없는 직업이라며. 아니에요 어머님. 그래도 급여가 250이나 되는 일이에요. 남편이랑 합쳐서 600 가까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도 타고 집 평수도 늘리고 하는 거라고요. 올케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나 사는 거 잘 봐. 내가 취직 성공한 게 뭔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까. 아유 우리 딸 장하다. 내가 자식들은 기가 막히게 키웠어. 원래 이 집안이 이렇게 노답이었나? 허리다 진짜. 신우 결혼 후. 올케? 네 형님. 나 일 그만뒀다? 아 그래요? 심해부님이 별 말씀 없으시던가요? 없지 당연히.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설득이 왜 필요해?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는 거지? 네? 그래도 다 먹고 산다니까 그러네. 공무원이면 나중에 연금도 나와요. 연금 받을 나이 되면 어차피 나도 일 못하는 상태일 텐데 지금 외벌이 하나 나중에 연금 혼자 받으나 다를 게 뭐겠어? 아니 아무리 그래도 같이 일하면 더 빨리 돈 모을 수 있잖아요. 올케 바보야? 월 300 넘는 돈이면 부부 둘이서 충분히 살아. 그걸 모르는 올케가 멍청하게 살고 있는 거지. 그러지 말고 올케도 일 그만둬. 네? 지금 내 동생 제대로 못 챙겨주고 있잖아. 여자는 남자 뒷바라지만 잘하면 만사태평하게 산다니까? 어중간하게 이상한 일 하면서 금수로 안 좋아지지 말고 나처럼 관두고 남편 내조이나 신경 써. 아하하하. 나 잠깐 화장실 좀. 불쌍한 심해부님. 형님 속마음 알고 있으려나? 잠시 후. 안녕하세요 처남댁. 아 네 심해부님. 뭐 드릴까요? 커피 어떠세요? 네, 주시면 감사하죠. 주차하는데 오래 걸리셨네요. 여기 주차장이 좀 복잡해요. 주차하기 번거로우셨죠? 구조가 좀 그렇더라고요. 많이 힘드셨나 봐요. 한숨이 깊네요. 주차 때문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요? 다른 문제가 있어요?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엊그제 와이프가 사표 내고 퇴사했거든요. 아, 네, 들었어요. 근데 심해부님은 별로 원하지 않았던 눈치네요? 어느 남자가 원하겠어요. 맞벌이 해도 요즘 세상 집 하나 사기 어려운 시대인데 외벌이가 말인가요? 아, 그리고 요즘 공무원 노후 보장은 되어 있어도 외벌이 감당할 만큼 거액을 벌진 않거든요. 처남도 7급 공무원이라던데 그럼 잘 아시지 않아요? 저도 잘 알죠. 근데 형님께선 7급 공무원 철석같이 믿고 계시던데 평생 빌붙어 살 생각인가 보더라고요. 서로 의논 안 하고 결혼하셨어요? 네,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갑자기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순간 똥 밟았다 싶은 거 있죠. 정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속아서 결혼한 기분이에요. 아이구야. 형님은 심해부님이 흔쾌히 찬성한 줄 알고 있던데. 찬성은 무슨. 연상이라고 제 말 듣지도 않던걸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제 또래나 연하 만났을 텐데. 근데 왜 형님이랑 결혼하셨어요?
아니, 지인 소개로 만났는데 제 얘기를 너무 잘 들어주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아프시거든요. 연애할 때도 아니었는데 저희 엄마 병문안 꼬박꼬박 가면서 병수발까지 들어주길래 감동받아서 이 여자랑 결혼해야겠다 생각한 거였죠. 아, 결국 서로 이용하려고 결혼한 셈이네.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둘 다 모자라 보인다. 저 이제 어쩌죠? 엄마 병원비 대기도 빠듯한데 와이프까지 먹여 살리게 생겼으니. 돈 모을 때까지만 맞벌이 하자고 잘 얘기해 보세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대화가 통하겠죠. 3개월 후. 아, 짜증나 죽겠어. 왜 또 집에 왔어? 덧서방이랑 또 싸웠어? 아니, 사람 답답하게 하잖아. 이번엔 뭐가 문제인데? 우리는 애도 없는데 무슨 돈이 얼마나 나간다고 나한테 주던 용돈을 줄여야겠다고 하는 거야. 화나게 생겼어, 안 생겼어? 나 카드값 내야 하는데 갑자기 용돈 줄이는 바람에 빚지게 생겼다고. 어머나, 덧서방이 왜 그랬대? 왜 말도 안 하고 돈을 안 줘? 자기 엄마한테 해주는 돈은 안 아깝고 사랑하는 와이프한테 해주는 돈은 그렇게 아까운가 보지. 사돈한테는 아낌없이 돈 써? 엄청 써. 요양원에 들어누워 있으면서 무슨 그렇게 갖고 싶은 게 많은지 매일같이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거 갖고 싶다 저거 갖고 싶다 난리라니까. 어머, 그 예팻네 노막 났네. 나는 우리 아들한테 바라는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늙어서 자식 등에 빨대 꽂고 싶을까. 그러니까 나 이제 어떡해. 내 나이에 취업하기도 힘들 텐데 아이씨 이렇게 짠돌인 줄 알았으면 그 자식이랑 결혼 안 하는 건데. 쥐꼬리만한 돈 때문에 허구한 날 싸워서 진이 다 빠질 것 같아. 엄마, 나 며칠만 여기서 자고 가도 돼? 그래. 내가 덧서방한테 전화해서 따져줄까? 됐어. 그런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짜증나. 어머님 냉동실에 고기 넣어놨어요. 어머, 올게 있었어? 네, 안녕하세요, 형님. 혹시 다 들었어? 죄송해요. 들으려고 그런 건 아닌데 심해부님이랑 문제가 많은가 봐요. 아니야, 신경 쓸 거 없어. 그냥 사소한 일로 다툰 거야. 원래 부부랑 그런 거잖아. 엄마, 나 샤워 좀 할게. 열 좀 식혀야겠어. 그래라. 돈도 없으면서 지킬 자존심은 아직 있나 보네. 몇 달 후. 여보, 나 집에 좀 다녀올게. 이 시간에? 지금 자정이야. 지금 난리 났어. 누나 이혼한다고 매형이랑 같이 본가에서 한바탕 중이래. 뭐? 아니 왜? 돈 때문에 지지리도 싸웠나 봐. 누나는 누나대로 용돈 달라고 떼쓰고 매형은 매형대로 돈이 쪼달리니까 안 주고 하다 보니 자꾸 마찰이 생겼겠지. 그럴 줄 알았어. 취집 성공했네 마네 할 때부터 이렇게 될 것 같더라. 아니 솔직히 형님 너무 세상 물정 모르는 거 아니야?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자한테 기생해서 놀고 먹으려고 해? 그러게나 말이다. 우리 누나 데려갈 사람 없을 줄 알고 누나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별로 태클 안 걸고 살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찍부터 누나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줄 걸 그랬어. 에휴, 이렇게 빨리 이혼 소리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떻게 6개월 만에 이혼 얘기가 나오냐? 심해부님 입장에선 오래 견딘 건가? 아무튼 다녀올게. 나는 안 가도 돼? 당신은 그냥 집에 있어. 괜히 못 볼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 민망해. 알았어. 집에 못 들어올 것 같으면 문자 줘. 일주일 후. 여보세요? 옳게. 지금 바빠? 통화 가능해? 네, 점심시간 넉넉해서 괜찮아요. 아, 점심시간이구나?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카드 빚이 많이 밀렸거든. 그래서 여기저기 돈을 좀 빌렸는데 아직 모자라더라고. 네, 근데요? 옳게. 여윳돈 좀 있으면 빌려줄 수 있을까? 저더러 별 볼 일 없는 일 한다고 비웃으시더니 푼돈 같은 돈을 빌려달라고요? 아니, 나도 남편이 용돈만 잘 주면 올케한테 돈 빌릴 일 없지. 근데 남편이 자기 혼자 돈을 꽉 쥐고 안 주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올케가 버는 그 푼돈도 귀하게 느껴지는 거야. 돈 한 푼 없어서 남한테 빌빌거리고 있는 주제에도 남의 돈을 비웃을 여유가 있으신가 봐요. 지금 형님 꼴 어떤지 안 느껴지세요? 취집 성공한 여자들은 형님처럼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안 살아요. 뭐? 구질구질?
내 신랑이 짠돌이라서 이 지경인 건데 왜 내가 구질구질한 사람이야? 올케가 내 사정을 알아? 형님, 아직도 모르겠어요? 요즘 세상에 월 300버는 남자한테 시집 간 건 절대 시집 잘 갔다고 말 안 해요. 월 3천이나 되면 몰라도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심해부님이 형님 몰래 저한테 형님 욕 얼마나 많이 했는 줄 아세요? 뭐? 나이 40이나 넘게 먹었으면서 창피한 줄 아셔야지. 저 장난하는 거 아니고 진짜예요, 형님. 어디 가서 형님 같은 소리 하면 신데렐라 왕자님 기준 컷이 왜 이렇게 낮아졌냐고 개무시한다니까요. 남자가 10만 원이라도 더 벌면 다 취집인가요? 하면서 형님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요. 울케, 지금 내가 이 꼴 났다고 너무 까분다? 거지라도 왕자는 왕자다 뭐 그런 건가요? 아직도 공무원한테 시집간 게 자랑스러우면 심해부님 떠받들어야지 뭐 하시는 거예요? 형님이 공무원 남편 있으면 왕처럼 받들고 살 거랬잖아요. 이게 형님이 말하는 취집이에요? 그건 신랑이 나한테 아낌없이 경제권을 맡길 경우에 말한 거지. 나는 뭐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형님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뭐 원래 없었지만 아무튼 무지개 나이도 많아서 결혼 시장에선 쳐다도 안 보는 위치일 텐데 그런 형님 거둬준 심해부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라면 감사하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이겠다. 올케 일 아니라고 망발 장난 아니네. 잊었나 본데 나 올케한테 신우이야. 어디서 올케 주제에 감히 신우이한테 기어올라? 저한테 성질낸다고 달라질 게 있나요? 아무도 형님 성깔 지적한 사람 없는 것 같아서 저라도 알려드리는 게 좋겠네요. 알려주긴 뭘 알려줘.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해 그냥. 어디서 훈계질이야 재수없게. 하하 사람이 기가 차니까 웃음이 다 나오네요. 더 길게 통화해봤자 형님 혈압만 올라갈 테니 한마디만 할게요. 형님 나이도 많아서 새 시집 못 가는데 취집 잘했다고 합리화하면서 최대한 견뎌보세요. 안 그럼 진짜 독거노인 돼요. 형님 꿈이 전업주부인데 독거노인 되면 곤란하잖아요. 뭐야? 끊을게요. 야! 이씨! 돈도 안 빌려주면서. 한 달 후. 어머님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내가 속이 답답해서 집에 있을 수가 있어야지. 딸내미 꼬라지 보고 있자니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서 마실 나왔다. 아 여기 얼음물 드세요. 그래 냉수 먹고 속 차려야지. 내가 어쩌다가 저런 년을 낳아서 말년에 돈줄 나가는지 모르겠다. 왜요? 인연이 결국 이혼 소송 당했어. 절대 이혼은 안 할 거라고 자기가 알아서 지 남편 기강 잡겠다더니 덧서방이 우리 딸 바로 소송해버렸다. 어머나 이 멍청한 것이 지가 이혼 안 해주면 이혼이 안 될 줄 알았나 보더라고. 대체 그 나이 먹을 때까지 뭘 하고 살아온 건지 모르겠네. 아이고 소송 당했으면 위자료 물어줘야겠네요. 그렇다니까. 근데 걔가 무슨 돈이 있니? 나랑 네 시애비가 대출받아서 메꿔주는 수밖에 없지. 지금 네 시애비도 딸년한테 화나서 집에서 내쫓니만이 하고 있어. 그럼 형님 지금 집에 없어요? 있지. 지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 우리랑 매일 싸우고 울고불고 하면서도 집에 꼭 붙어 있다. 아이고 속상하시겠네요. 얘, 너 다니는 병원에 작은 일자리라도 없니? 하다못해 매점이라도? 글쎄요. 대학병원이긴 한데 그 나이에 맞는 아르바이트가 있을지는. 부탁한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좀 도와다오. 아 그러고 보니 청소 이모 구하는 것 같긴 하던데. 그러니? 그럼 그거라도 네 신우 좀 꽂아줘라. 어떻게 안 되겠어? 제가 소개한다고 되겠어요. 형님이 별 볼 일 없는 일은 안 하려고 하실 텐데. 내가 뒤지게 패서 무조건 시킬 거야. 인연이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놀고 먹으려고? 나도 지금 부양받아야 하는 나이야. 내가 할망구 돼서도 딸 키우고 있어야 하는 게 말이니? 그렇긴 해요. 그럼 내일 연락 드릴게요. 그래 부탁 좀 하자. 고맙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 모르고 했던 소리는 다 용서해 주라. 바보 같은 딸년 소리만 듣고 생각 없이 한 말이니까 마음에 너무 담아두지 마. 네 어머님. 어머님이 형님한테 나가서 막노동이라도 하라고 꼭 닥달해 주세요. 며칠 후. 올케! 직장에선 가족인 거 티 안 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올케 화장실 언제 가나 보고 있다가 몰래 찾아왔잖아. 무슨 일인데요? 올케, 다른 일은 없을까? 내가 살면서 청소를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유니폼도 너무 쪽팔려. 청소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일 젊다고.
휴게실 가서 커피 한잔 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빚진 거랑 주변 지인들한테 빚진 것까지 갚으려면 몸이 100개라도 모자랄 텐데. 그러니까 하는 소리잖아. 이깟 청소일로 언제 그 돈을 갚아. 옳게 하는 일 좀 쉬워 보이던데 임상병리사 자리는 없어? 네? 나 좀 가르쳐주면 되잖아. 형님, 옛날부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 아니에요? 임상병리사가 무슨 단순 노동 아르바이트인 줄 아나? 그건 자격증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니? 그럼 자격증 없고 유니폼 괜찮은 걸로 다시 좀 알아봐줘. 안내데스크 같은 거 좋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이면 서로 위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서로 위해야 하는데 형님은 왜 바라기만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데 자리 있으면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까진 참고 기다리세요. 참, 아까 보니까 저기 변기 막혀 있던데 저것 좀 뚫어주시고요. 변기가 막혀? 저런 냄새나고 기분 나쁜 걸 내가 어떻게 해? 저도 냄새나고 기분 나쁜 형님 청탁 참고 들어주잖아요. 뭐야? 그럼 수고해요. 형님이 청소 일한 지 2달째가 되었습니다. 형님이 부탁했던 다른 일자리? 당연히 알아본 적 없어요. 2달 일하면서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은지 정신 차리기 전까진 형님 뜻대로 안 해줄 생각입니다.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남의 돈의 무게는 또 얼마나 무거운 건지 형님이 부디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덕분에 저는 시가에서 거의 은인 수준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이 저를 보물이라고 해주면서 며느리 대접 제대로 해주고 계신답니다. 4편. 결혼기념일 선물로 남편한테 집 선물 받았더니 시모가 자기 아들 집 내놓으라 난동 피우는데, 여보, 우리 오늘 결혼기념일인 거 알지? 저녁은 나가서 먹을까? 좋지. 당신이랑 벌써 1년 된 거야? 세월 참 빠르다. 그러니까. 참, 내가 결혼기념일 선물로 당신 차 바꿔줄까 싶은데. 와, 내가 교사 안에 두고 엄청 호강하네. 근데 그건 마음만 받을게. 왜? 나도 당신 차 사줄 능력은 돼. 내가 주는 선물 보면 나 차 사줄 돈 다른 데 쓰고 싶을걸? 뭔데? 무슨 선물을 준비했길래? 이거 열어봐. 이게 뭐야? 열어보기나 해. 뭐길래 그렇게 밑밥을 까실까? 어머, 이게 뭐야? 당신 집 샀어? 거기 명의도 한번 볼래? 내 이름이잖아. 당신 몰래 저지른 건 미안한데 난 결혼하기 전부터 당신한테 집 해주고 싶었어. 미쳤나봐. 돈이 어딨다고 집을 샀어. 나 잘나가는 펀드 매니저야. 우리 아빠 닮아서 돈 불리는 일에 얼마나 빠삭하다고 잘 알면서. 알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큰 선물을 어떻게 덜컥 받아. 미안하게. 미안하기. 내가 결혼 전부터 장모님한테 받은 은혜가 얼만데. 알잖아, 우리 엄마 성격. 그저 아들 자랑만 할 줄 알지. 그거 다 말뿐이고 나한테 용돈만 바래. 손수 집밥 한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그래도 나 낳아준 엄마라서 자식돌이 정도는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결혼 첫인사 갔을 때도 아빠가 요리하는 거 봤잖아. 아, 그때 좀 놀라긴 했어. 아버님도 3대 독자라며. 그럼 엄청 귀하게 잘하셨을 텐데 어쩜 그렇게 가정적일 수가 있지? 크고 보니까 나도 그건 좀 신기하긴 하더라. 우리 아빠는 좀 가부장적인 편이라 주방에 잘 안 들어가시는데 아버님은 뭐든 다 먼저 해주시려고 하고 물 한 잔도 친히 떠다 주시려고 해서 당황스럽더라니까? 내가 아빠 닮았기에 망정이지 엄마 닮았으면 당신처럼 선녀 같은 여자 못 얻었을 거야. 아빠 하는 것 보고 자라서 내 여자한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거든. 뭐래. 근데 나 사실 장인어른은 좀 무서웠어. 당신이 장인어른 닮았으면 감히 접근도 못했을걸? 우리 아빠가 엄하긴 하지. 그러고 보니 우리 둘 다 부모님한테서 장점만 잘 얻었네. 진짜 정말로. 특히 장모님은 내가 살면서 본 어른 중에 제일 따뜻한 분인 것 같아. 나한테 밥 먹으러 오라고 개인적으로 문자도 남겨주시고 갈 때마다 사위가 최고라고 용돈도 주시려고 하고. 나 솔직히 장모님한테서 엄마의 모습을 느낄 줄은 몰랐어. 장모님만 만나면 오히려 힐링받는다니까. 당신이 장모님의 그런 점을 닮아서 당신한테 더 잘하고 싶었어. 그래, 알아. 당신이 우리 엄마 좋은 분이라고 칭찬하는 거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 이거 엄마한테 말해주면 그렇게 좋아하더라.
아무튼 나야말로 우리 결혼한 지 1년 됐는데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어줘서 고마워. 매번 당신한테 받기만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해줄 수 있어서 하는 건데 당신이 미안해하면 나 앞으로 어떻게 살아. 난 당신이랑 처가 식구한테 퍼주는 재미로 사는데. 말이나 못하면. 고마워. 나도 차 해주고 싶다는 거 진심이야. 당신이 이렇게 큰 선물 해줬으니까 당신도 차 선물 받아줘. 마음만 받겠다니까 그러네. 그 돈으로 집 꾸며서 새 놔봐. 당신이 집 주인으로 관리하고 거기 소득은 온전히 당신 거 해. 세금은 내가 다 내줄 테니까. 여보. 장모님 얘기했더니 장모님이랑 장인어른 보고 싶다. 이번 주말에 처가나 갈까? 당신이 나보다 더 자식 같네. 엄마한테 전화해 놓을게. 한 달 후. 오늘은 집에서 밥 해 먹자. 분명 내 아들 장가 보냈는데 내가 아직도 며느리한테 밥 한 끼 못 얻어 먹어본 게 말이 되니? 며느리 생긴 지도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아, 그렇게 할게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 아버님께 좀 더 좋은 식사 대접하고 싶어서 늘 비싼 곳으로 예약했던 건데 불편해 하실 줄 몰랐어요. 엄마가 불편할 게 뭐 있어. 엄마도 아빠한테 시집가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다며. 어머, 얘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가 어디 손 하나 까딱을 안 해? 엄마도 한 집안의 아내였고 며느리였어. 대한민국 며느리가 어떻게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시집살이를 했을 수 있었겠어. 아빠가 그러던데. 중매 결혼이어서 엄마가 그 정도로 살림 안 하는 여자인 줄 몰랐다고. 할머니가 엄마한테 학을 떼서 일부러 살림 안 시켰다는 말도 있어. 뭐? 이 양반은 애한테 별소리를 다 했네. 네 아빠가 나 임신하고 나서 허리 다 망가지니까 미안한 마음에 자기가 알아서 살림 나선 거야. 네 아빠 어디 갔냐? 아직도 이미 죽고 없는 지 애미 편만 들지. 아무튼 내 와이프도 애들 가르치느라 몸도 마음도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마음대로 시키지 마. 외식 안 할 거면 아빠만 모시고 나가서 먹고 올게. 뭐? 등골 휘어가면서 키워놨더니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야? 엄마야말로 자식한테서 뭐 떼먹으려고 키운 거 아니야? 나 엄마가 만들어준 밥 한 번 먹어본 적 없거든. 나한텐 아빠가 엄마 역할까지 다 해줬어. 내가 엄마한테 이렇게 하는 건 다 엄마가 자초한 일이야. 여보, 어머님 마음 상하시게 왜 그래? 저놈이 뭐라고 하는 거야? 아이고, 하여튼 이 양반이 자식 새끼 다 망쳐놨어. 네 아빠 어디 갔냐고. 쓰레기 버리러 가시더라. 엄마는 한 번이라도 집안 쓰레기 버려본 적 있어? 아니, 우리 아파트 쓰레기장이 어디 있는지는 알아? 나 살다 엄마 같은 엄마 처음 봐. 야, 이놈아, 누가 엄마한테 대들래? 아빠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엄마한테 대드는 건 안 참는다고 했지? 내가 틀린 말 했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낳아주기밖에 더 했어? 아빠 혼자 돈 벌고 집안일하고 나 다 키울 동안 엄마는 아빠한테 받은 생활비를 용돈 삼아 흥청망청 쓰기만 했잖아. 건방진 놈. 네 엄마가 없었으면 네가 지금 같은 호사를 누렸을 것 같아? 네 엄마가 아무리 널 서운하게 했다고 해도 네 엄마 아니면 넌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했어. 낳아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절을 해야지. 며느리도 다 보고 있는 앞에서 어떻게 네 엄마 흉을 봐? 아버님. 새아가, 너도 똑같다. 남편 되는 사람이 불효 저지르고 있는 걸 봤으면서도 말리지는 못할 망정 멀뚱히 지켜만 봐? 그게 아니라 남편이 서운했을 게 너무 이해가 돼서 죄송합니다. 당신이 죄송할 게 뭐 있어. 내가 아빠를 그동안 잘못 알았네. 아빠가 엄마한테 잘하는 거 보면서 아빠 같은 가장이 되고 싶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아빠는 엄마가 사람을 죽이고 와도 잘했다고 칭찬해줄 사람이었어. 그래, 이놈아. 그러려고 결혼하는 거다. 세상에 두 쪽 나도 부부는 무조건 서로만 편들어주는 거야. 아빠가 말하는 편들어준다는 게 아빠 혼자 개고생하면서 엄마 뒤치다꺼리 하는 걸 말하는가 봐? 여보, 그만하라니까. 아버님 죄송해요. 이가 서운함 때문에 감정이 격해진 것 같아요. 저희 오늘은 그만 가볼게요. 당분간은 오지 마라. 지 부모한테 목청 높이는 자식이라면 꼴도 보기 싫으니. 그래, 나도 올 생각 없었어. 일주일 후. 어머, 어머님. 여기가 내 아들이 사줬다는 그 집이냐? 네? 아, 네. 그런데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왔다니까 뺏길 것 같아서 두렵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얼마 전 다툼 때문에 시댁이 발칵 뒤집어졌는데도 며느리란 인간은 천하태평이더라. 뭘 믿고 그렇게 위기의식이 없나 했더니 집이 있어서 그랬구나. 혹시나 해서 네 뒤 좀 밟아봤다.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니길래 매번 집에 찾아갈 때마다 없나 했네. 제 뒤를 밟으셨다고요? 아니 그럼 전화를 하시지 왜 몰래 미행을 하고 그러세요? 아무렴 내가 명색이 시어미인데 구질구질하게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하는 게 말이 되니?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는 것처럼 들린다? 당연히 기분 나쁘죠. 이건 어머님과 제 관계를 떠나서 사람 대 사람으로 봐도 기분 나쁜 상황이에요. 이런 걸로 기분 나빠서 어떻게 우리 얼굴 보고 살려고 그러니? 그리고 며느리면 시어미가 무슨 짓을 하든 기분 나쁜 내색하면 안 되는 거야. 친정에서 그런 교육도 안 받았어? 저희 부모님은 어딜 가도 정당하지 못한 대우엔 제 감정이 시키는 대로 표현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어머니 몸종이 아니에요. 어머님이야말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뭐? 내 아들이 네 편 좀 들어줬다고 너까지 날 우습게 보냐? 기가 막혀서 우리 아들이 아무리 네가 좋아서 집 좀 사줬다고 해도 피보다 진한 물은 없거든. 네가 나한테 이딴 식으로 대드는 거 여기 다 녹음됐어. 이젠 몰래 녹음까지 하시네요. 그래, 네가 나한테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야 내 아들도 정신 차리고 나한테 사과하러 오지 않겠니? 지금 너 하나 건드렸다고 아들이란 놈이 엄마 전화도 안 받는다. 마음대로 하세요. 제 말이 녹음됐다면 어머님이 제게 하는 발언도 다 녹음됐겠네요. 어머님 혼자 파일 편집할 능력도 없을 테니 남편도 어머님이랑 저 중에서 누가 더 욕먹을 짓 했는지 가려낼 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너 이런 식으로 내 아들한테서 집 뜯어갔지? 알아서 생각하세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려도 마음대로 해석하실 거잖아요. 막 나가기로 작정했구나. 언제까지 그 주둥이 살아있을지 두고 보자. 다음날 아침. 당신 어제 아파트 앞에서 엄마 만났다면서? 근데 왜 말 안 했어? 어머님이 녹음까지 해갔는데 알아서 당신한테 말할 거라 생각했지. 녹음? 무슨 녹음? 어머님이 녹음기 몰래 챙겨와서 나랑 말다툼하는 거 녹음하셨는데 못 들었어? 어머님이 당신한테 들려주고 내 실체 밝힐 거라고 그러던데. 못 들었어. 아빠가 어제 퇴근 시간에 전화 와서는 당신 괜찮냐고 물어보더라. 그래서 알았지. 나는 당신이 먼저 얘기해 주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까지도 말 안 하는 거 보면 안 할 것 같길래. 말해봤자 어머님이 내 마음 알아주실 것도 아니고 당신이 어머님 말만 듣고 판단할 사람도 아닌 거 아는데 뭘. 그래도 앞으로는 말해줘. 그리고 엄마가 뭐라고 했든 엄마 입에서 나오는 내 입장은 다 거짓말이니까 믿지 말고 꼭 나한테 물어보고 판단해. 알았지? 근데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당신 얼굴이 왜 그래? 설마 엄마가 때렸어? 내가 맞을 짓 했지 뭐. 어머님 입장에서 며느리가 한마디도 안 지고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데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 맞을 짓 하긴 무슨,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딨어. 집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집 살 때 아빠한테 도움 좀 구했었는데 그것 때문에 엄마가 알았나 보다. 걱정하지 마. 그 집은 이미 당신 거고 법적으로도 아무도 손 못 대니까. 근데 여보, 너무 고맙긴 한데 괜히 나 때문에 어머님한테 심하게 그러지 마. 당신이 내 편 드는 거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 천년만년 엄마 편 해주는 아빠가 있는데 뭐가 서운해?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것 없으면서 내가 꾸린 가정까지 욕심내는 엄마가 더 심한 거 아니야? 나 아빠한테 한 대 더 맞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말해줘야겠어. 왠지 나 때문에 계속 싸움이 붙는 것 같은데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며칠 후. 어머님, 여기서 뭐 하세요? 설마 여기서 주무셨어요? 잤겠니? 난방도 안 들어오고 추운데 그냥 아침 일찍 와서 둘러보고 있었다. 부동산에 너 들먹였더니 중개사가 열어주더라. 비밀번호는 내 생일로 바꿔놨어. 네? 가스 전화해서 빨리 넣고 나한테 명의 넘겨줄 거 아니면 세입자로 나 등록해 놔라.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온 거 아니니? 부동산에서 너한테 전화했을 거 아니야. 네, 그 전화 듣고 황당해서 달려온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짓이냐고요. 짓이라니? 이게 건방지게 시어미한테 말도 안 가리네. 말 안 통하는 애랑 무슨 대화를 하겠냐? 빨리 가스나 예약해.
그리고 나 여기 모임 아지트로 쓸 생각이니까 식탁 큰 거 하나랑 찻잔 세트 같은 것도 좀 사놔라. 제가 왜요? 전 여기 세를 냈지 어머님 놀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닌데요. 이게 네 거니? 내 아들 돈을 날로 먹으려고 하네. 순 날강도 심보야 아주. 그럼 남편 오라고 할게요. 남편한테 전화할 테니까 할 말 있으면 남편이랑 하세요. 예, 바쁜 애를 왜 불러? 저도 바쁜데 부동산에서 갑자기 전화 오는 바람에 급히 반차 내고 온 거거든요. 저 때문에 다른 교사분이 대신 수업 메꿔주시고 학생들까지 피해봤어요. 저야말로 새집에 강도가 들었나 싶어서 놀라서 뛰어왔다고요. 강도? 내가 너한테 막말한다고? 너까지 나한테 막말을 하니? 예의 차리는 데는 나이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뭐 저런 싹퉁바가지가 다 있어? 내 아들이 다 좋은데 사람 보는 눈은 참 없네. 더럽고 치사해서 나간다. 왜 그냥 가세요? 남편 불러드릴 테니까 어머님 뜻대로 저 몰아내고 여기 차지하시라니까요. 이렇게 자신만만해 하는 것 보니까 그동안 우리 아들을 잘도 구워 삶았나 보네. 그 여우 같은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비켜라. 며칠 후 새벽 3시네. 남편 이제 들어오나 보다. 혈압약만 찾고 빨리 나와. 괜히 애들 깨우지 말고. 알았다니까 그러네. 그러게 그걸 어쩌다가 애들 집에 두고 와서는 이런 민폐를 끼쳐. 당신이 더 시끄럽네. 차에 가서 기다리라니까. 애들 방에 절대 들어가지 마. 아들이 나한테만 집 비밀번호 알려준 건데 우리가 막무가내로 문 열고 들어왔다는 거 알면 신뢰 다 깨져. 우리 아들 오늘 회식하는 날인 거 몰라? 매주 금요일마다 회식 있잖아. 지금 며느리밖에 없어. 아 정말 당신 때문에 들키겠다. 얼른 가.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 아버님 목소리 같은데? 집 문 서면 중요한 거니까 안방에다 두겠지. 괜히 들어갔다가 그냥 깨는 거 아닌가 몰라. 작은 방 먼저 뒤져볼까? 그래야겠다. 어머님! 아! 아이고 깜짝이야. 아우 심장아. 아우 심장아. 귀신도 아니고 왜 사람 뒤에서 나오니? 저야말로 묻고 싶네요. 연락도 없이 이 밤에 무슨 일이세요? 아, 내가 혈압약을 이 집에 두고 온 것 같아서. 혈압약 비싸잖니. 안 먹으면 큰일 나고. 그래서 급하게 왔지. 혈압약이요? 어머님 결혼하기 전에 한 번 와보시고 그 뒤론 저 보기 싫다면서 2번을 안 오셨잖아요. 근데 언제 오셔서 혈압약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너 있을 때 왔겠냐? 우리 아들 있을 때만 찾아왔지? 그래요? 그렇다 치고 그럼 무슨 혈압약이길래 온 방을 뒤지려는 건데요? 혈압약을 어디 꽁꽁 숨겨놓기라도 했어요? 알 거 없다. 내 알아서 찾고 나갈 테니 가서 잠이나 자. 어머님이 오셨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 저도 같이 찾아드릴게요. 됐다니까 그러네. 아! 여보! 어이구 새아가 당신 이게 뭐하는 짓이야? 아빠 일단 119 먼저 불러줘요. 머리 부딪힌 것 같아. 알았다. 여보 잠시만 나 부축 좀 해줘. 안방에 챙길 게 있어서. 나한테 말해. 내가 갖다 줄게. 아니 내가 가져올래. 저것 봐 저거. 전혀 멀쩡한데 아픈 척하고 있잖아. 당신 모르겠어? 시끄러워. 잠시 후 겉봐 가벼운 뇌진탕이라잖아. 호들갑 떨기는. 엄마 지금 며느리가 다쳤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잘못 넘어졌으면 가벼운 뇌진탕이 아니라 더 큰 사고 날 수 있었어. 엄마가 이렇게 만들었잖아. 아무리 와이프가 못마땅해도 사람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 내가 뭘? 솔직히 나 살짝 밀었어. 이렇게까지 넘어질 일도 아니었는데 이 약삭 빠른 년이 너랑 네 애비 들어오는 소리 듣고 오버해서 자빠진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대체 우리 집엔 왜 왔는데 그 새벽에 쳐들어와서 내 와이프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몰래 들어와? 뭘 무슨 짓을 해? 혈압약 때문에 찾아간 거라니까. 내가 몇 번을 말하니? 다들 왜 이렇게 사람을 못 믿어? 여보, 당신은 뭘 멀뚱히 보고만 있어. 이것들이 감히 어른 머리 위로 기어 오르려고 하잖아. 솔직히 얘기해. 당신 애들 집에 혈압약 때문에 간 거 아니잖아. 무슨 소리야? 당신까지 나 의심하는 거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이게 뭐야? 블랙박스. 며느리가 결혼 초에 휴대폰이랑 연동되는 블랙박스 설치해 줬어. 뭐? 당신이랑 우리 아들이랑 구급차에 같이 타고 올 때 난 내 차 끌고 따로 왔잖아.
내리려는데 당신이 구급차 내리고 애들 뒤따라가다가 뒤처지더라고. 당신 부리려고 했는데 당신이 급하게 뭘 숨기대? 이 양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 가방 열어봐. 왜 이래? 지금 날 못 믿어서 도둑년 취급하는 거야? 내가 전현한테 떼먹을 게 뭐 있다고? 엄마, 설마 집 문서 빼가려고 우리 집 몰래 들어온 거였어? 뭐? 아니거든? 어머, 얘 손대지 말라니까? 이거 봐. 이거 집 문서잖아. 훔쳐서 명의라도 바꾸려고 한 거야? 아, 그래. 그랬다. 솔직히 네 돈으로 산 집을 전현이 공짜로 꿀꺽한다니까 괘씸해서 그랬어. 그리고 내가 훔치긴 뭘 훔쳐? 뺏겼던 내 아들 집 도로 찾으려고 한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생판남한테 거금 들여서야 되겠어? 엄마! 당신 안 되겠다. 당신 앞으로 된 내 보험금 수익자 전부 다 우리 아들 앞으로 돌려야겠어. 우리 집 공동 명의도 내 아들 명의로 돌리고 내년에 당신 주겠다고 했던 상가 건물 그거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며느리 앞으로 해줘야겠네. 뭐? 당신 미쳤어? 집안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거야? 그게 왜 집안 말아먹을 일이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당신한테 갖다 바치는 것보다 피 섞인 내 아들이랑 내 손주 낳아줄 며느리한테 선물하는 건데. 이 멍청한 인간아. 노후 맞기도 전에 자식한테 다 퍼주면 안 되는 거 몰라? 가진 게 있어야 자식들도 부모한테 충성하고 효도를 한다고. 우리 이제 알거지 됐는데 이제 막 우리 집안 사람 된 저 불려시 같은 년이 잘도 시댁시댁 하겠다. 그건 당신이 신경 쓸 일이 아닐 것 같아. 하나 더 말할 게 있는데 우리 황혼이혼 하자. 뭐? 35년간 당신 성깔 맞춰줬음 충분하잖아. 나도 그만 새 인연 만나고 싶어. 당신 미쳤어? 이미 우리 사이 유효기간은 우리 아들 태어나고부터 끝났어. 죽은 우리 엄마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알아? 당신이랑 같이 노후 보내지 말라는 거야. 뭐? 무슨 그딴 유언이 다 있어? 당신 생전 그 할망구 말은 듣지도 않더니 갑자기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장난치는 거지? 당신 나 없으면 못 사는 사람이잖아. 나를 위해 자식한테 손찌검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무슨 이혼이야? 이러려고 당신한테 맞춰준 건데 이러면 당신한테 이혼 통보해도 덜 미안할 것 같아서 그동안 마음 편했지? 내가 해준 걸 봐서라도 곱게 합의해줘. 진심이야?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나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 꾸려도 괜찮다는 거야? 누가 못할 줄 알고? 당신 실수하는 거야? 그만 나가자. 애들 쉬게. 일주일 후. 세아가 나다. 네. 다친 곳은 좀 괜찮니? 네, 뭐 가벼운 뇌진탕이 호들갑 떨 정도는 아니니까요. 아이고, 내가 말을 심하게 했지. 그때 나도 당황해서 그랬어. 지금이라도 사과하마. 갑자기 이러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따로 있겠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내가 좀 심했던 것 같아서 그러지.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끊을게요. 아니, 잠깐만. 네? 사실 너한테 도움 좀 청하려고. 도움이요? 네 시애비가 응급실 나온 뒤로 바로 다음날 진짜 이혼 합의서를 들고 왔다니까. 나더러 도장 찍기 전까지 말 걸지 말라지 뭐니? 아, 네. 아, 네? 그러고 말 게 아니지. 부모가 갈라서면 자식한테도 안 좋아. 나 이혼하고 나중에 내 아들이 너한테 분풀이하면 어쩌려고 방관하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남편이 그 정도로 변하면 저도 이혼하면 되니까요. 뭐?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내가 내 아들 집 좀 건드렸다고 복수하는 거야? 나 내 아들 귀하게 키웠어. 우리 아들 4대 독자인 거 알지? 넌 내 아들 가진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해. 근데 내 아들이 주는 집을 덥석 물어가? 솔직히 내 아들한테서 이것저것 뽕 빼먹으려고 붙은 거 아니야? 그건 어머님이겠죠. 어머님이 아버님 3대 독자라 귀하게 큰 거 알고 재산 독식하려고 빨대 꽂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어머님 아들 집 아니라는 거 어머님 빼고 다 알아요. 그렇게 억울하시면 법적 소송을 거세요. 비열하게 뒤에서 깔짝대기만 하지 마시고. 어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 미쳤어? 내가 개 꼴났다고 아주 기어오르는 거냐?
네가 내 아들이랑 갈라서지 않는 이상 난 평생 네 시어미야. 시어머니가 뭐 별건가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 도움 요청하지 마세요. 어머님 피가 반이나 섞인 아들한테 전화해서 매달려 보시든가요. 그만 끊을게요. 황혼 이혼 사태가 터진 후로 현재는 2달이 지났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진절머리 나서 겁주려고 이혼 소리를 한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말이 전부 진심이었더라고요. 지금 시부모님은 이혼 조정 기간을 보내고 있고 시어머니는 틈틈이 저희 식구들 곁을 기웃거리며 이혼 취소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제 앞에 나타나는 건 남편이 알아서 막아주니 제가 딱히 시달리는 건 없네요. 자신의 욕심으로 모든 걸 잃은 시어머니가 부디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치길 바랍니다. 아, 지금 깨우치는 건 너무 늦었으려나? 5편. 친정 부모님 재산 전부 시댁 거라며 빨리 재산 넘기고 친정 부모님 쪽방 들어가 살라 막말하던 시모, 참교육. 새아가 아무래도 일주일 후에 동창회를 열 것 같으니 사돈댁이 운영하시는 횟집 예약 좀 대신 해다오. 네, 그럼 엄마랑 아빠한테 신경 좀 써달라고 말씀드릴게요. 다 어머니 친구분들인데 잘 대접해 드려야죠. 그래, 이왕이면 시애미 체면 살게 최대한 비싸고 맛난 걸로 준비해 달라고 말씀드려라. 그럼요. 결혼하고 처음 어머니 친구분들 모시는 건데 당연히 그래야죠. 그날은 아주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마실 테니 사돈댁한테 그날 장사는 접으시라고도 말씀드리고 우리 동창생들 대접하기도 벅찰 텐데 다른 손님 받을 겨를이 있으시겠니? 아가, 신경 써줘서 고맙다. 아휴,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동창분들이 한두 분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일부러 동창 모임 장소도 저희 횟집으로 잡으신 거잖아요. 일부러 부모님 가게 매출 올려주시려고. 그게 무슨 소리냐? 매출을 올려주다니? 일부러 저희 부모님 가게에 회 팔아주려고 저희 가게에서 동창회 한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세요? 뭐라고? 아니 그럼 너는 지금 시애미가 사돈댁에 제값 주고 회 먹어야 된다 그 소리냐? 그럴 거면 다른 데를 가고 말지 뭐하러 서울이랑 한참 떨어진 사돈댁 가게를 가? 어머니, 다른 요리도 아니고 어떻게 회를 공짜로 드려요. 요즘에 계속 풍랑주의보 내려서 고기도 안 잡히는데. 기가 막혀서 정말 내가 돈을 준다고 해도 거절을 해야 할 판에 사돈댁이나 너나 제정신이냐? 이혼해서 똥값 된 짓딸 우리 아들이 데리고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면서 굽신거려야지. 어머니, 누가 들으면 제가 정말 이혼이라도 한 줄 알겠어요. 파혼 한 번 한 게 어떻게 갑자기 이혼이 돼요. 그렇게 따지면 정작 이혼한 사람은 그이잖아요. 얘 봐라. 여자 파혼이랑 남자 이혼은 똑같은 급인 걸 지만 몰라요. 이번 기회로 장사하는 사돈댁 인심 잘 알았으니 딸 자식 다시 품을 생각하시라 말씀드려라. 곧 우리 아들 옆자리에서 내가 반품시킬 계획이니? 어머니. 그날 저녁.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무 속상해서 당신한테 말해야겠어. 또 뭐 때문에 그러는데? 어머니가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 줄 알아? 이혼한 당신이랑 파혼한 나랑 동급이래. 그래서 50명이 넘는 동창생들한테 비싸고 귀한 회를 공짜로 대접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 아내 들여서 당신이랑 나랑 이혼시키고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반품시킬 계획이시래. 그래서 뭐 나랑 결혼할 때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들을 각오도 안 하고 회계사인 나랑 결혼하려고 한 거야? 뭐? 그래서 당신은 지금 내가 어머니한테 그런 말 듣는 게 당연하다 그 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지. 내가 이혼이라도 안 하고 우리 엄마 성질머리가 영부인급이었어 봐. 어디 급이 안 되는 당신이 나랑 결혼이라도 할 수 있었겠냐고. 누가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홀랑 빈몸으로 시집온 줄 알겠어? 받아먹을 거 다 받아먹어 놓고 이제 와서 왜 이래?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마음이 다르다 뭐 그런 거야? 이깟 신혼집 좀 해온 걸로 생색 내면 나야말로 섭하지. 돈 좀 있다 하는 집은 전문직 사회에 들어오면 사업 자금부터 대주고 본다던데. 까놓고 말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사무실 차리는 비용 대준다고 어디 말이라도 꺼냈냐고. 그렇게 돈돈거릴 거면 나랑 결혼할 게 아니라 신문사에 광고를 내지 그랬어. 돈 밝히는 남자 회계사 한 명 있는데 자기한테 돈 펑펑 써줄 신부감 한 명 구한다고. 나랑 결혼할 여자가 시어머니한테 효도도 못하고 지 부모 구워 삶아서 돈도 못 뜯어내는 미련 곰탱이인 걸 진작에 알았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지. 어우 답답해.
한 달 후. 엄마, 나 회사 그만둘까봐. 아이고, 우리 아들이 무슨 일 때문에 그럴꼬? 아니, 남들은 못 들어가서 난리라는 대학 나와서 전문직 자격증까지 땄는데 내가 거지같이 남들 비위나 맞추면서 회사 다녀야겠어? 아휴, 진작에 네 처갓집에서 나서서 번듯한 사무실 하나 떡하니 차려줬으면 이런 걱정 할 일도 없었을 텐데. 그 집 부모는 염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떡하니 흠 있는 딸을 전문직 종사하는 귀한 집 아들이랑 결혼시켰으면 당연히 사무실 얻어줄 생각부터 해야지. 아무리 학벌로 사람 차별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이 못 배우셔서 그런가 생각이 짧긴 해. 그렇다고 집사람이 지 부모한테 돈 달라고 알랑거릴 줄 아는 것도 아니고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집 사위로 들어가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속을 끓일꼬. 내가 네 생각만 하면 속이 상해서 오던 잠도 달아난다. 엄마, 그래도 너무 속상해 하지마. 나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그 집구석에서 돈 뜯어낼 계획이 있다 그 말이냐? 엄마 아들 서울대까지 나온 수재 중에 수재야. 아무 계산도 안 하고 볼 것 없는 그 집구석에 꼭 붙어 있을까? 얼마 전에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글쎄 횟집하는 그 건물이 처갓댁 거라는 거야. 어머머, 그게 정말이니? 횟집하는 양반들 어리숙하다고 숭봤더니 돈 되는 알짜배기는 아주 꼭 붙잡고 있었구나.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둔에 빠진 집사람이랑 계속 같이 사는 거 아니야.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돌아가시면 그 건물이 누구 걸로 들어가겠어? 당연히 네 처 밑으로 들어가지 않겠니? 엄마도 참 아니지. 사위인 내 밑으로 들어오겠지.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생각이 있을 텐데 돈만 주면 가는 지방전문대 나온 집사람한테 자기 건물을 맡기겠어? 당연히 회계사 일하는 사위한테 맡기겠지? 아이고, 애미는 거기까지 생각도 못했구나. 세상에 어쩜 좋니? 사돈 댁만 돌아가시면 그 돈은 전부 우리 아들한테 다 가겠구나. 당연하지. 그러니까 엄마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요. 돈만 상속받으면 그동안 못했던 효도 제대로 할 테니까. 네 처가 먹지도 못하는 7급수 사는 물고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1급수 사는 귀한 물고기였구나. 2달 후. 네 남편 회사 그만둔 건 알고 있겠지? 네, 아까 전화하면서 들었어요. 새로 일자리 구할 때까지 집에서 푹 쉬게 할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동안 일하느라 고생했으니 제가 옆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이 신경 쓸게요. 재취업이라고? 아니, 그럼 너는 회사 가기 싫어하는 우리 아들 다시 재취업시킬 생각이었다 그거냐? 먼저 나서서 지 남편 사무실은 차려주지 못할 망정 어디 그 주둥이에서 재취업 얘기가 나와? 어머니, 제가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1년 간신히 일한 사람이 무슨 사업이에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그이 사업 차려주고 싶어요. 근데 경력도 안 되는 사람 사업 차려주면 망하기밖에 더 하겠어요? 명함도 못 내밀 대학이나 간신히 나와놓고는 누굴 가르치려고 들어? 어디 우리 똑똑한 아들이 사업 말아먹을 사람으로 보이냐? 그이 똑똑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얻은 거야 저도 잘 알죠. 근데 사업이란 게 머리만 좋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업 쪽은 저희 집이 더 잘 알기도 하고요. 사업 차려주는 건 그이 경력 되고 나면 부모님이랑 상의해 볼 테니 어머니께서도 사업 얘기는 그만 꺼내주셨으면 좋겠네요. 기껏해야 바다에서 물고기나 건져서 횟집이나 하는 주제 사업을 하면 뭐 얼마나 알아. 서울대 나와서 회계사까지 하고 있는 똑똑한 우리 아들이 더 잘 알지. 배운 건 금붕어만큼도 없으면서 꼴의 자존심은 상어 지느러미 같아서는 못 배운 것들 짓거리는 말 더 이상은 듣기 싫구나. 어머니, 저희 부모님이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면서 꼭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온 것도 없는데 사돈댁이 신경 썼는지 안 썼는지 낸들 어찌하노. 이왕 말이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사돈댁이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 아들한테 넘기라고 말씀드려라. 네? 어머니, 사람이 아무리 욕심이 나도 탐낼 게 있고 아닌 게 있지 어떻게 저희 부모님 건물을 남편 앞으로 넘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딸인 제가 버젓이 앞에 있는데? 그럼 사돈댁은 배운 것도 없는 딸한테 그 건물을 넘겨준다 그 말씀이냐? 아직도 주제 파악을 못 하셨구만. 당장 가서 말해. 하나 있는 딸내미 또 이혼시키기 싫으면 쪽방에 들어가서 사는 한이 있더라도 가지고 있는 건물 우리 아들 앞으로 넘기라고.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고마워하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한테 돈 쓰고 마음 쓸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네요. 필요 없으면 니까짓게 뭘 어쩌려고? 여보세요? 거기 부동산이죠? 403호 당장 내놓을 테니까 세입자 좀 빨리 구해주세요. 니가 지금 시애미를 내쫓겠다 그 말이냐? 전 좀 그러면 안 돼요? 어머니랑 어머니 아들은 한 것도 없으면서 저희 집 재산을 꽁으로 먹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잖아요. 저는 더 이상 어머니 같은 시모한테 효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동안 남편을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로 남편뿐만 아니라 홀로 남은 시어머니에게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효도를 하면 남편과 시어머니께서는 분명 저에게 고마움을 느낄 거라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더 큰 욕심밖에 없더군요. 만약 시어머니가 남편이 무시하는 존재가 저였다면 꾹 참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친정 부모님을 돈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두 모자의 태도는 절대 참을 수 없었고 그렇게 그동안 쌓였던 감정은 그대로 폭발하고 말았네요. 그날 저녁. 당신 우리 엄마한테 시골로 가라고 내쫓았다며?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세상 천지에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쫓는 며느리가 어디 있냐고. 뭐가 문제인데? 그동안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평생 시골에만 사셨던 양반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 살아봤으면 소원 성취는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 엄마 다시 시골로 쫓아내겠다 이거야? 아들인 내가 이렇게 서울에 있는데 우리 엄마 지금 청심환 먹고도 진정이 안 돼서 응급실 갔다 올 판이야. 당신이 하는 짓거리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 덕분에 시골집 서울집 체험 한번 잘했다 생각하고 이젠 살던 곳으로 돌아가셔야지. 언제까지 시골지가 분수에 맞지도 않는 서울에 살아? 난 변변찮은 병원 하나 없는 깡시골에 우리 엄마 지내는 꼴 못 보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원상복구 해놔. 그렇게 내 하는 짓거리가 꼬우면 당신이 번 돈으로 어머니 서울로 모셔와. 나한테 난리치지 말고. 당신 이따구로 굴고도 내가 당신 같은 여자를 데리고 살 줄 알아? 당장 이혼하고 싶지 않으면 어머니 모셔와. 좋아, 이혼하자고.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나이 36살 처먹고 효도도 남이 해주길 바라냐? 돈 들여 시간 들여 사람 구실하게 해줬더니 지가 잘난 줄 알지? 내 손으로 씌워준 감투 이제 벗겨줄 테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라고. 이혼 후. 아가, 시엠이다. 요즘 어떻게 살고 있니? 먼저 연락을 다 하고 어쩐 일이세요? 이혼하고 도통 얼굴도 못 보고 연락 한 통 안 했으니 궁금해서 먼저 연락했지. 다른 이유가 있겠니? 법원에서 머리채를 잡니 마니 하면서 갈 때까지 갔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먼저 연락드릴 이유는 없죠. 그렇다고 저희가 특별히 사이 좋은 고부 사이도 아니었는데 제가 먼저 어머니한테 연락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래도 같이 산 정이 있으니 먼저 연락 한 통 해올 줄 알았는데 섭섭하구나.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머니도 저 같은 며느리는 식모를 줘도 안 가질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도 달달 볶는 시모가 없어지니 숨통이 다 트여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의외구나. 나는 내 꿈에 네가 나와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한 게 그렇게 후회된다면서 펑펑 울길래 잘 못 지내는 줄 알았더니 원래 꿈은 현실이랑 반대라고 하잖아요. 아마 돈 파먹는 돈벌레가 둘이나 없어지니 속이 시원해서 기쁨의 눈물이라도 흘렸나 보네요.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일은 1도 없으니 더 하신 말씀 없으면 이만 끊을게요. 아가, 그래도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라는데 우리 아범이랑 재결합할 생각은 없는 게냐? 이혼할 때는 저희 집 있는 쪽으로 물도 안 마신다고 하셨던 분이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 우리 아들이 너랑 이혼하고 회사를 5번이나 옮겼다. 다 한 달도 못 가서 그만뒀지 뭐니? 결국엔 시골집 팔고 대출까지 받아서 간신히 사무실까지 냈는데 잘 되기는커녕 5개월도 안 돼서 쫄딱 망했어. 이 꼴이 되고 나니 네 생각이 참 많이 나더구나. 자기 아들 건사할 호구 찾고 있다는 말씀을 뭘 그렇게 돌려 하세요? 아가, 호구라니. 지금 생각해보니 내가 너한테 심했더구나. 다시 재결합하면 너희 부부한테는 일절 간섭도 안 할 테니 다시 재결합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되겠니? 이걸 어쩌죠? 저는 이미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요. 그건 어려울 것 같네요. 뭐라고? 아무리 헤어졌다고 해도 한 번 부부는 영원한 부부인 걸 몰라?
어떻게 된 애가 이혼했다고 매정하게 바로 다른 사람을 만나?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그럼 저한테 이 난리를 칠 게 아니라 그의 전 부인한테 가서 재결합해달라고 싹싹 비셔야죠. 어머니 말씀대로라면 결혼도 첫 번째 결혼이 의미 있는 거지 두 번째 결혼이 의미가 있긴 하겠어요? 그래봤자 후처인데. 후처건 아니건 그게 뭐가 중요해? 마지막까지 살던 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너랑 결혼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잘난 부잣집 딸내미 만나서 지금쯤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것쯤은 일도 아니었어? 제가 결혼해달라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뭐 때문에 저한테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일 안 풀렸다고 엄한 데 와서 행패 부리지 말고 잘난 아들 간수나 잘하세요. 응당 사람이면 은혜를 알아야지.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다른 남자랑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간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결혼이라도 했을 줄 아냐? 지금 만나는 그 남자도 네가 파혼까지 한 이혼녀라는 거 알면 별 수 없을걸? 지금 만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던 말던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니까 아주머니는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잘난 아들 동구해줄 궁리나 하세요. 아주머니 아들이라면 여자들이 껌뻑 죽는데 다시 사업자금 마련하는 정도야 껌일 거 아니에요. 네가 끝까지 이 시애미를 욕보이는구나.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주머니 아들이랑 이혼한 저는 승자니까요. 일주일 후. 엄마한테 당신 다른 사람 만나고 있다는 말은 들었어. 얘기 들었으면 가만히 있지 연락은 왜 했어? 우리가 안부 주고받을 정도로 각별한 사이는 아니잖아? 아니 저번에 엄마가 당신한테 말실수를 한 것 같아서 내가 대신 사과하려고 연락한 거야. 내가 하는 일이 계속 안 되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꽤 속이 상했나 봐. 그거야 당신 어머니 사정이고 이혼까지 해서 남남이 된 판국에 내가 전시모 속상한 것까지 알아야 돼? 나 당신이랑 헤어지고 정말 많이 후회했어. 반성도 많이 하고 당신만큼 나랑 엄마한테 잘해주는 여자는 없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당신 같은 여자랑 이혼을 하다니. 떠난 버스 뒷공문이 보면서 후회라도 하고 있다는 거야 뭐야. 나 바빠. 당신 상대해줄 시간 없으니까 용건만 말해. 엄마야 옛날 사람이라 당신이 다른 남자 만나는 거 이해 못하지만 나는 달라. 이혼까지 했는데 새 사람 하나 못 만나겠어?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랑 결혼까지 할 거 아니잖아. 나 보라고 만나는 거면 관둬. 이게 뭐래? 그래도 구관이 명관이라고 당신 남자 만난 것까지 내가 다 이해할 테니까 우리 이제 그만 재결합하자. 당신이 뭔데 내 연애사를 이해해준다 만다 소리를 해? 누가 보면 바람피는 마누라 이해해주는 이해심 많은 남편인 줄 알겠어? 아직 착각하는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건데 당신이랑 나 이미 남남이야. 갈라선 지 오래라고. 괜히 어줍잖게 연락해서 사람 기분 잡치게 하지 말고 서로 각자 인생이나 잘 살자고. 여보, 야박하게 굴지 말고 진지하게 생각해봐. 내가 이 모양이 됐어도 명색이 전문직 종사하는 사람인데 당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보다야 훨씬 낫지 않겠어? 당신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전문직 남자 만날 기회는 없을 거 아니야. 당신 기대를 실망시켜서 어쩌지? 나라면 껌뻑 죽는 전문직 남자 만나서 벌써 식장까지 예약하고 왔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백수랑 피부과 의사는 천지 차이인 거 당신도 잘 알지? 뭐? 의사씩이나 돼서 당신을 왜 만나? 당신 지금 정신이 헷가닥해서 사기꾼한테 걸렸나 본데 지금이라도 결혼식 취소하고 당장 재결합부터 하자고. 뭘 믿고 그런 놈이랑 재혼을 하겠다는 거야. 의사라고 뻥이나 치는 사기꾼보다야 내가 훨씬 낫지. 당신이 생각하는 일은 없으니까 야무진 재결합 계획은 그만 넣어두고 알바 자리라도 알아봐. 돈도 궁할 텐데 막노동이라도 해서 밥벌이는 하고 살아야지. 그렇다고 당신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럼 재결합 얘기는 안 꺼낼 테니까 나 50만 원만 빌려줘. 생활비가 부족해서 그래. 아휴, 이 인간아. 회계사까지 됐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한심하게 사니? 다시 취업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미 개차반으로 회계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져서 제대로 된 면접도 못 보는데 취업이 웬 말이야. 여보, 나 정말 이대로 가다간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래. 50만 원만 빌려주라. 다음 달에 갚을게. 모아놓은 돈은 다 어쩌고 돈이나 꿔달래? 사업한다고 깝죽거리다가 다 썼지 뭐. 땡전 한 푼 안 남기고. 돈 다 털어먹고 백수 된 게 참 자랑이다 자랑이야. 딱한 당신 사정 때문에 보내주는 거니까
갚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져. 나도 적선 한 셈 치고 안 받을 테니까. 얼마 줄 건데? 100만 원? 아직도 지가 잘 나가는 줄 알아요. 당신 수준은 잘 쳐봐야 1,000원이야. 5만 원 입금해줄 테니까 그걸로 밥이나 사 먹어. 뭐야? 5만 원 보내준다면서 꼴랑 5원? 당신 지금 나랑 장난해? 이거 갖고 뭐 하라고? 그걸 믿니? 같이 산 정을 생각해서 5원씩이나 챙겨준 거니까 고마운 줄이나 알아. 아무리 그래도 5원이라니? 너무 심하잖아. 5원이 돈이야? 나가서 땅을 파봐. 5원이 나오나? 이거라도 챙겨주는 걸 고맙게 생각해. 5만 원이라도 좋으니까 이왕 인심 쓴 김에 좀 더 써주면 안 돼? 당신 아니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할 판인데 그래도 체면이 있지. 나 같은 전문직 사람이 험한 일을 할 수는 없잖아. 백수한테도 체면이 있는 줄은 처음 알았네. 아직 돈이 궁하진 않은가 봐. 5원도 안 되는 체면을 차리고 말이야. 전문직은 땅에 떨어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당신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 나한테 돈 빌려주면 되잖아. 많이도 안 바라니까 아까 준다고 했던 5만 원이라도 주라. 이렇게 부탁할게. 지금 당신 수준이 딱 5원밖에 안 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당신이랑 입씨름할 시간 없으니까 내가 준 5원으로 어떻게 살지 잘 생각해봐. 이후 전 남편은 죽는 소리를 하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제발 예정을 생각해 돈 좀 빌려 달라면서요. 사람은 때때로 사랑에 한눈 팔려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데요. 저에게는 남편이 어리석은 선택 중 하나였지요. 그래도 다행인 것이 있다면 전 남편과 전 시모의 횡포 덕분에 빨리 두 모자에게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전문직이고 좋은 학교 나오면 뭐 합니까? 머리를 굴리는 방법이 아주 저질인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